자, 9단원 수열의 합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1번부터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1번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다음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고 합의 꼴로 나타내어 합을 구하여라. 뭐 문제로서는 가치가 없는 문제죠. 그냥 연습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된 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선생님 앞에서 시그마 K 공식 알려줬잖아요. 시그마 K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 출제자는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합의꼴로 한번 나타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자. 그냥 말 그대로 연습하는 거야. 그럼 요 놈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K를 1부터 어디까지 변화시키면서, 그치? 5까지 변화시키면서 졸라게 더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뒤에는 당연히 K에 관한 귀여운 식이 나와 있네요. 그럼 K에다가 1을 쿡 집어넣으니까 1의 제곱이 출력되겠죠? 플러스 다 더하겠다는 뜻이니까 K에다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3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4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5의 제곱이 되겠죠. 정말로 진짜 하란 얘기야. 계산 정말로 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정말로 계산 한번 해볼까?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자 문제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 조금 럭셔리하게 더하고 싶으면 10 그리고 20이니까 30이죠. 같이 해서 55라는 아주 촉깔감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밑에 것도 똑같아. 밑에 것도 요놈이 사실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고 합의꼴로 먼저 나타내는 걸 먼저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좀 조심해야겠네. K에다가 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니까 2의 제곱, 2의 3승, 2의 4승 어디까지 해보겠다는 얘기야? 2, 5에 5를 집어넣은 결과 2의 5승까지 계산을 해서 더해보겠다는 얘기고, 정말 귀찮네요.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 하겠다는 얘기고, 더할 때는 조금 쉽네. 이렇게 하면 20이고 이렇게 하면 40이니까 60이요. 이렇게 진짜 계산을 해달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요놈도 사실은 시그마에 대한 시그마 K 공식을 써주면 되는데 연습 한번 해보자니까 K에다가 0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1 플러스 K에다가 1을 쭉 집어넣으면 4니까 4.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얘를 보자마자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을 일반항이라는 하는 걸 아니까 계속 얼마씩 늘려나가면 돼요. 그쵸? 3씩 늘려나가면 되니까 7, 그 다음 10, 그 다음 13. 여기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야. 5를 집어넣었을 때까지 끝까지 가보니까 16까지 가야겠죠. 이렇게. 그럼 실제로는 얘가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6개네요. 선생님 개념 시간에요. 여기 위에 동그라미 쳐놓고 항상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5개 더 하세요. 5개 더 하세요. 아니 여기가 0으로 시작됐으니까 5개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가 1로 시작을 하면 5개 더 하세요 이런 뜻이라고. 근데 여기가 0으로 시작했을 때는 0을 집어넣은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되니까 몇 개? 6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여러분들 더할 때 약간 럭셔리하게 더해도 되지만 고작 6개 더하는 거니까 내가 더하고 싶은 대로 막 더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 20, 요렇게 하면 20, 둘이 더하니까 얼마야? 40, 50, 1. 그래서 답은 51. 이렇게 계산을 한번 연습해보라는 거지 뭐 여기에 너무 미련두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걸 만나면 이렇게 안 할 건데요. 등비수열을 할 건데요.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하고. 근데 이게 1번 문제가 이제 정확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였다라는 걸 설명한 것 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문제부터는 제약 조건이 없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그마 수열의 합을 다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답을 내세요. 이런 뜻이네요. 자, 근데 이번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여. 맞지?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두 가지 시도를 해보라는 거야. 자, 첫 번째 시도. 선생님 시그마 K는 여기 3부터가 싫어요. 저 뭐부터였으면 좋겠어요? 1부터였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시도.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시도. 여기가 K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여기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자, 이 둘을 뭐 해주고 싶다? 자, 맞춰주고 싶다가 두 번째 시도. 자, 세 번째 시도는 첫 번째 시도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고 두 번째 시도를 해도 큰 의미가 없을 때 마지막에 세 번째 시도. 그냥 나는 노가다를 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은 설명을 할 때 세 번째 시도를 먼저 할게요. 사실 얘를 보자마자 뭐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필수 예제고, 그쵸? 끽해봤자 지금 3부터 10까지니까 여러분들 가장 무난한 시도, 어차피 3부터 10까지다. 그래봤자 나는 이제 8개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대입을 먼저 해보는 거야. 시그마의 성질. 그럼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대로 지금 시그마의 의미를 생각해서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3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겠네요. 플러스. 그럼 점점 하나씩 늘어가면서 제곱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으면 어디까지 오겠니? 11의 제곱까지 올 거 아니야.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거기서 빼보래요. 지금 K에다가 4 집어넣죠. 그럼 K에다가 4를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3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씩 계속 늘어납니다.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서 마지막에 K에다가 10을 쿡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그렇지. 9의 제곱까지 오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런 다음에 진짜 빼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빼보면 여러분들 보일 거야. 여기서 어디까지? 그치? 9의 제곱까지가 있었으니까 이게 싹 빠져요. 얘랑 같이 이만큼이 싹 빠진대요. 그러면 앞에서 몇 개가 남냐면 여기 앞에 지금 10의 제곱도 있으니까 자, 10의 제곱 남고요. 11의 제곱 남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3의 제곱이 빼기로 이렇게 남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굳이 여러분들 구하고 싶으면 100이랑 121, 121 둘이 더한 다음에 9를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둘이 먼저 계산을 해보면 112가 되겠죠? 자, 둘이 더하면 다시 212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라는 얘기고요. 실제 출제자도 그냥 넣어서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둘이 없애라. 여기서 뭐 너무 고급 스킬을 쓰지 말아라. 그런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숫자가 좀 커지거나 좀 복잡해지면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지금 이 문제처럼 대입을 하는 게 가장 좋아. 자, 세 번째 시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스킬을 딱 2개 알려줄게요. 스킬 2개? 아니, 하나. 스킬 하나를 알려줄게요. 만약에 이 뒤에가 없어. 그냥 단지 여러분들은 얘만 좀 어떻게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야.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2가지의 접근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 그치? 1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도야. 그러면 시그마 K는 3부터가 아니라 1부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여기다가 빼기 2를 해주는 효과거든. 자, 3이 1이 되고 싶으면 뭐 해주면 돼? 자, 빼기 2 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도 같이 동시에 빼기 2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10에서 2를 빼니까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 위에가 8로 바뀌어요. 8로.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여기다가 빼기를 해주면 요 재료에다가는 반대로 플러스 2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눈에 보이는 K 대신에 K 플러스 2를 해주는 거야. 이거 언제 배우냐면 시그마 시간 지금 여기서도 배우지만 나중에 수투로 넘어갔어. 수투로 넘어갔을 때 정적분이라는 거에서도 다뤄요. 그래서 정적분은 이제 인테그랄을 다루는데 요 시그마랑 인테그랄이랑 똑같이 썸에서 나온 거거든. 더한다는 뜻이었어. 그래서 성질이 완전히 똑같아요. 시그마랑 인테그랄이랑. 그래서 거기 인테그랄에서 평행이동 스킬 되게 많이 쓰거든. 그래서 시그마도 똑같이 사실 평행이동 스킬을 쓸 수 있었다라는 걸 지금 그냥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럼 만약에 시그마에서 평행이동 스킬을 써서 여기서 빼기 2, 빼기 2를 해주면 여기다가 플러스 2를 해주면 얘가 실제로 K 플러스 뭘로 바뀌면서 3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돼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얘도 마찬가지 도찐개찐이네. 얘도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K는 1부터로 만들었지만 여기가 지금 8이야. 우리 여기 10이었을 때 되게 좋지 않았니? 10이었을 때 뭔가 기분이 되게 좋잖아. 근데 8이니까 일단 기분이 되게 더러워요. 근데 기분이 더러운데 뒤에 것도 더 더러워. 그나마 K 플러스 1의 제곱이 K 플러스 3의 제곱보단 그나마 낫던 거죠. 그쵸? 사실은 스킬을 써봤자 문제를 더 돌아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 뒤에 것도 한 번만 연습해보자. 이 뒤에 것도 시그마 K는 1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뭐 했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빼기 3을 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같이 여기다가 빼기 3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로? 그치, 7까지로 바뀐다 일단.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빼기 3, 빼기 3을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플러스 3을 이렇게 해주면 얘가 K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바뀌는 아주 더러운 식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여기를 예쁘게 맞춰주려고 했지만 어차피 뒤에가 개더러웠기 때문에 이 뒤에가 더 더러워지네요. K-1의 제곱보다는 얘가 더 더럽잖아. 그치? 그리고 7 너무 싫어. 이렇게. 요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려면 다 뭐 해야 돼? 이거 전개를 통해서 K제곱 플러스 4K 그리고 플러스 4 이렇게 해놓고 시그마를 무려 3번이나 걸어야 되는 아주 안 좋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내가 첫 번째로 시도했던 그냥 대입을 통해서 답을 낸다. 그걸로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되죠? 그런데 아까 얘를 변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2가지 시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 지금 첫 번째 시도 얘를 뭘로 맞춰주고 싶다. 1로 맞춰주고 싶다. 이런 거 했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얘를 이렇게 맞춰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얘를 해봤자 어차피 전개를 해서 시그마 공식을 3번 쓸 바에는 선생님 저는 시그마 뒤에 있는 이 재료가 그냥 K제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얘보다는 좀 더 나은 시도 같아. 여기가 1로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재료가 쉬운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K제곱으로 맞추고 싶으면 여기다가 빼기 1을 하는 개념이잖아. 눈에 보이는 K 대신에 빼기 1을 해주는 개념이면 여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1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K는 뭐부터?
그치, 1이 아니라 4부터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얘를 딱 보자마자 그냥 머릿속으로도 얘가 무슨 놈들을 더하는지가 바로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스킬 하나를 굳이 더 알려준다면 얘는 K는 4부터 11까지 더하는 개념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1부터 11까지 더한다 요렇게 바꿔버리면 사실은 K 대신에 1, 2, 3을 넣은 건 없었잖아.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치? 3까지 K 제곱이다. 요렇게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시그마 공식, 기본 시그마 공식을 2번만 써도 답을 낼 수 있겠고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나은 접근법이구나. 아무튼 이렇게 바꾸거나 둘 다 무슨 스킬을 썼다? 시그마에서 평행이동 스킬을 썼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알겠죠? 시그마에서 평행이동 스킬을 쓰는 문제는 거의 여러분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만났잖아. 할 수 있다니까. 시그마의 평행이동 스킬을 써서 좀 더 예쁘게 식을 바꿀 수는 있지만 어차피 바꿔봤자 문제를 돌아가는 수준일 테니까 그냥 대입하자.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타이틀 자체가 시그마의 정의. 시그마 왜 쓴다고? K 대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어디까지? 10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더하겠다는 뜻이라고.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밑에 있는 유제를 좀 바꿔보면 되는데 됐죠? 밑에 있는 유제도 좀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PPT를 3번까지 이렇게 맨 마지막 거밖에 안 만들어가지고 지금 넘기면서 당황을 했는데 일단은 필수 예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필수 예제 넘어오니까 이제 시그마의 성질이라고 해가지고요 왼쪽에 있는 문제 2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번 문제를 보니까 시그마가 요딴 식으로 생겨먹었어. 됐죠? 선생님, 이거 시그마 K제곱 공식 쓴 건가요? 아니? AK. 나도 몰라. AK가 뭔지 나도 몰라. 그냥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다가 시그마를 걸면 55다야. 그냥 그게 끝이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나도 모르는데 시그마를 걸면 15다야. 시그마의 모양을 보니까 K는 1부터 20까지, K는 1부터 20까지. 그냥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내비두면 돼요. 그래 놓고 나서 갑자기 뒤에서 이러고 있네. 자, 얘는 시그마의 성질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인데 혹시 시그마의 성질을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한국말로 그냥 말하면 돼. 시그마는요. 합, 차, 실수배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면 끝이야. 합차, 실수배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곱, 나누기. 곱 또는 나누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선생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얘를 풀 때 혹시라도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것이 이게 제곱으로 돼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이게 제곱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곱이 이렇게 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면 선생님 이걸 그냥 안 쓰고요 그냥 이놈 전체를 통째로 제곱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건 뭐야? 시그마에서 곱셈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겠다는 얘기거든. 자, 시그마는 곱에 대해선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전개해야 돼. 어금니를 꾹 깨물고 한 번만 전개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재료가 되는 요놈을 럭셔리하게 전개를 했더니 AK의 제곱이 되고요. M발이 2짠짠하니까 마이너스 2배의 AK가 되고요. 그리고 상상 제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럭셔리하게 시그마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시그마는 다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요? K는 1부터 20까지. K는 1부터 20까지 이렇게 시그마를 걸어주시면 되는데 고맙잖아요. 더하기 빼기 실수배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각각 시그마를 걸어놓고 나서 귀엽지 않니? 얘 문제에서 줘요. 그냥 얼마나 55. 됐죠? 자, 이런 거 처리할 때는 실수배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니까 실수가 앞으로 이렇게 나간 상태가 되고, 그치? 시그마 AK가 문제에서 15라고 했으니까 2배에서 얼마? 30이라는 숫자를 만들고,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뒤에가 상수면요? 누구랑? 그렇지. 얘네들이 뭐 해서? 곱해줘서 20이라고 써줘야 돼. 여기 1이라고 쓰는 사람 주의사항이야. 알겠죠? 상수라고 그냥 상수를 가만히 냅두는 것이 아니라 상수의 시그마를 걸었을 때는 몇 개를 더하는지를 상수에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둘이 곱해서 얼마다? 20이다. 이걸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가 되는데? 25가 되는데 거기다가 20을 더했으니까 답은 얼마야? 그렇지. 45라는 아주 귀여운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가운데 있는 문제도 한번 보자. 가운데 있는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요놈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네요. 자, 근데 얘는 얼마나 썰렁하냐면 문제에서는 K부터 어디까지,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줬지 않나? 여기도 K는 1부터 N까지를 줬는데 여기는 K는 1부터 어디까지?
자, 10까지를 줬으니까 이 두 식에서 일단 뭘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K는 1부터 10까지 AK를 먼저 구해놓고 풀면 좋겠죠. 그럼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N에다가 10을 집어넣는 효과니까 그대로 10 집어넣어서 72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지금 문제에서 K는 1부터 10까지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BK라는 놈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를 걸어주니까 10 그대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02호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요 놈을 계산하고 싶다고요? 시그마는 합차 실수배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요 놈 자체가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BK. 이렇게 합차 실수배는 굉장히 자유롭다 써주면 될 것이고, 문제에서 요 놈을 뭐라고 줬어요? 그쵸? 70이라고 여러분들이 구해놨고, 요 놈을 뭐라고 줬니? 마이너스 300이라고 구해놨네요. 됐죠? 그럼 촉깔끔하게 계산을 해주면 27에 14 공 하나 틱 붙여주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뒤에 뭐야? 플러스 300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442호 이런 초깔끔한 또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한번 보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보니까 여기는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30까지. 뒤에는 M은 4부터 30까지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얘를 잘 보면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 변수가 다르다야. 괜찮나? 근데 시그마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변수 바꿔치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적분에서 또 변수 바꿔치기 얘기를 할 텐데, 변수 바꿔치기가 가능해. 얘랑 완전히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얘는 M을 변수로 만들었잖아. 그냥 내가 얘를 K로 바꿔치기 해도 전혀 무방합니다. 변수 바꿔치기가 가능하다고. M은 4부터 변화시킬 건데 그냥 K를 4부터 변화시킨다라고 바꿔주시면 눈에 보이는 M을 전부 다 뭘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K로 전부 다 싹 바꾸겠다는 얘기죠. M을 뭘로 바꾸세요? K로 바꾸세요. 이게 바로 변수 바꿔치기입니다. 변수 바꿔치기. 아무런 제약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 시그마에서 변수 바꿔치기는 무조건 쓸 수 있어.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 자, 그때 M 자리에다가 지금 K라는 변수를 바꿔치기 하고 있었으니까 뒤에는 K제곱 마이너스 2K로 이렇게 바뀌는 아주 꿈같은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고 났더니만 너무 고맙지 않니? 여기에 뭐가 똑같아? 재료가 완전히 똑같죠. 맞아? 선생님, 시그마는 좀 다른데요? 시그마는 좀 다르지만 뒤에는 재료가 완전히 똑같은 상태가 돼버렸네요. 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 앞에 있는 놈은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 30까지 넣은 거를 다 더한 거고, 자, 밑에 있는 놈은 4부터 30까지를 다 더한 거야. 근데 위에서 아래줄을 훅 빼버리면 다 날아갈 거야. 그럼 앞에 뭐만 남겠니? K에 1 넣은 거, 2 넣은 거, 3 넣은 거만 남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주면 여러분들 시그마 K는 뭐부터? 그치? 1부터 3 넣은 것까지만 남는다. 요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빼주면. 그치? 그럼 뒤에는 재료는 맞춰져 있었어요. 요런 수열을 지금 더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됐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 공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1, 2, 3 넣는 게 더 빠르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을 그대로 쿡 집어넣어주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나 이거 먼저 한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 하면은 마이너스 2로 묶은 다음에 1, 2, 3 이렇게 1, 2, 3 사실 얘가 훨씬 더 빠르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그마 공식을 쓴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다 이렇게 쪼개서 쓰는 거야. K제곱. 아니, 틀린 건 아니야. 그쵸? 마이너스 2배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K. 이렇게 쓴 다음에 선생님 얘는 시그마 K제곱 공식이니까요. 6분의 N 플러스 1 둘이 곱해서 둘이 더해서 이렇게 써가지고 27에 14요. 14. 자, 이게 빠르니 이거 탁탁탁 더해서 얘 14라고 하는 게 빠르니. 자, 얘가 당연히 빨라요. 됐죠? 이렇게 세 개 같은 거 더할 때는 이렇게 좀 그냥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6이니까 6이 12,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한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얼마? 2. 그래서 총깔끔한 답 2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대. 그쵸? 이렇게 시그마 몇 개를 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넣어서 구하는 게 더 빠르다. 그리고 넣어서 구하는 게 바로 테마예요. 시그마 테마. 넣을 줄도 알아야 된다. 언제나 공식의 노예가 되진 말아라. 공식이 빠르냐 넣어서 더하는 게 빠르냐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잘 풀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필수 예제를 3번으로 넘어가자.
여러분들은 당연히 유제를 풀어야 되니까 잠깐 영상을 멈추고 유제를 푸세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넌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럼 넘어가시고. 자, 필수의 3번. 자, 필수의 3번 보니까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그리고 뒤에 타이틀은 등비 수열. 와, 이거 등비 수열에 너무 많이 했는데. 자, 시그마 형님이 등장했습니다. 얘는 K는 3부터 10까지를 더하라고 했어. 그쵸? 근데 뒤에 있는 놈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자고. 얘는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야. 다음 수열의 합을 구하라고 했지 등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 선생님 위에 타이틀은 보면 안 되지. 실제 시험에서는 타이틀을 안 줄 테니까. 그럼 얘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수열의 종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쵸? 얘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왜요? 항이 하나야. 항이 하나라는 얘기는 얘가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야. 항이 하나야. 그리고 지수 자리를 쓱 봤더니 지수 자리가 이렇게 1차 다항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형태였죠. 그럼 얘를 보자마자 바로 수열의 종류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등비수열 시간에 배웠어요. 등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 등비라는 사실 알았으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공비 한번 그대로 가볼까? 공비는 K 앞에 걸 싸잡아서 그냥 공비라고 불러요. 요놈의 떼끼가 2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 첫째 항은 보통 일반적으로 K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자, 1을 집어넣겠죠. 근데 여기다가는 K 대신 1 집어넣지 말래잖아. 어떻게 하래? 3부터 집어넣어서 첫째 항을 만들래. 얘를 더할 때 3부터 집어넣으래. 그러니까 K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야 되니? K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첫째 항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대로 3 집어넣으면 고맙게도 3에서 2 빼니까 1이죠? 2의 1승은 2, 2, 3은 6. 그래서 이렇게 첫째 항이 6이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딱 동그라미 쳐놓고 선생님 10개를 더해주세요. 10개를 더해주세요 하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지. 자, 등비수열을 더할 때는 첫째 항 구하고 공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몇 개를 더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가 10이라고 그냥 10개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 여기 K가 3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몇 개를 더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싶으면 3부터 10, 3 포함, 10 포함하는 그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몇 개야? 8개죠? 오케이? 하는 방법은 10에서 3 뺀 다음에 둘 다 포함되고 있으니까 1을 더해줘서 8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뭐 굳이 공식을 쓰지 않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게 지금 3부터 10까지면 이게 1부터 10까지였으면 10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3부터 더한다고? 그럼 2개를 빼겠다는 얘기잖아. 2개를. 10개 중에 2개를 빼니까 몇 개야? 8개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생각을 해도 좋겠네요. 그래서 아무튼간 몇 개를 더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8개를 더하는 문제로 바뀐 거야. 10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면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2고 몇 개를 더하세요? 8개를 더하세요. 그런 등비수열이니까 분수 찌끄고 그쵸?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자, 몇 개 더해주세요? 8개 더해주세요. 첫째 항은 얼마? 6이다. 요렇게 촉깔끔하게 등비수열을 합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없어지는 거고 뭐 얘를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답을 내야 되니까 촉깔끔하게 답을 내기 위해서 3 곱하기 2의 몇 승? 9승 그리고 마이너스 6 요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면 되고 굳이 뭐 이거에 답을 내고 싶다면 2의 9승이 얼마니까? 아우 이건 약간 귀찮네. 512니까 거기다가 몇 배를? 3배를 해가지고 6으로 끝나네. 6, 3, 1은 3, 3, 5, 15 요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뒤에서 6을 빼니까 답은 얼마야? 그치? 굳이 답을 끝까지 낸다면 1530이라고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끝.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자 2번 요런 거 좀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얘가 지금 등비수열은 아니야. 왜? 항이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항이 하나가 아니거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시그마는 나누기에 대해서도 또 뭐야? 자유롭지 못하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딱 느낌이 이거 아니야? 사랑이와 하트 공식을 한 샤바리 이렇게 두 사발이 해달라는 뭐 그런 문제 맞습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사랑이와 하트 공식을 했을 때 지수 법칙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좋겠죠. 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30까지. 이렇게 앞쪽에서 하트 공식을 썼을 때 좀 정리하는 방법은 이 플러스 1 같은 거 이거 먼저 처리합니다. 그럼 2의 1승이니까 2 곱하기 됐죠? 그럼 6의 K승분의 2의 K승만 남을 테니까 6의 K승분의 2의 K승이다. 이렇게 지수를 K로 만들어 놓고 푸는 게 좀 더 유리해요. 됐죠?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뒤에서는 하트 공식 쓰면 바로 이렇게 아주 촉깔끔하게 식이 정리가 될 텐데 사람들이 6의 K승분의 2의 K승을 지수 법칙에 의해서 6분의 2의 K승으로 한꺼번에 만들 수 있고 같은 원리로 6의 K승분의 3의 K승도 6분의 3의 K승으로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약분 좋아하잖아. 약분해버리면 얘가 뭘로 바뀌고, 그치? 3분의 1로 바뀌고요. 얘가 뭘로 바뀌냐면 2분의 1로 바뀌는 아주 귀여운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시그마를 보니까 시그마 빼기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시그마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각 시그마를 뭐 해줄 수 있다. 그렇지. 이렇게 걸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각각 시그마를. 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우니까. 각각 시그마를 걸고 놨더니 끝났네요.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리고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등비수열을 2번 계산해서 빼주세요. 이런 문제로 바뀌었네. 그럼 등비수열을 2번 계산해서 빼주세요. 등비수열을 2번 계산해서 빼주세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얘는 수열의 종류가 등비수열이야. 공비는 3분의 1이야. 그쵸? 첫째 항은 K 대신 1 쿡 집어넣으면 3분의 2가 첫째 항이 되겠죠? 그런 등비수열을 몇 개 넣어주세요? 그치? 30개 넣어주세요. 얘는 그냥 30개라고 말하면 돼. 여기가 1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1 공비로 쓰는 게 좀 더 유리하겠지, 계산이. 1 공비 딱 써놓고. 자, 몇 개 넣어주세요? 30개 넣어주세요. 앞에 30 딱 써놓고. 첫째 항은 K 대신 1 쿡 집어넣으니까 3분의 2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분수 찍고. 얘는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2분의 1 써주는 게 유리하겠죠. 1 2분의 1 딱 써주고. 자, 몇 개 넣어주세요? 30개 넣어주세요. 자, 첫째 항은 얼마? K 대신 1을 쿡 집어넣었을 테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조금만 럭셔리하게 해주면 계산 쉽게 내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네요.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3분의 2거든? 근데 얘네들이 그냥 바로 약분되네요. 그쵸? 자,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이거든? 자, 둘이 바로 약분되네요.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1 마이너스 3분의 1의 30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의 30승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1에서 여기는 1을 그대로 빼니까 둘이 이렇게 없어지겠고요. 그쵸? 그럼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최종적인 답을 깔끔하게 써보면 2분의 1의 30승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승? 30승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2분의 1의 30승 왜 계산 안 해요? 못해. 이거 인간이 할 수 없어. 2분의 1에 뭐 10승, 12승, 뭐 11승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지금 13승부터 넘어가면 하지 마. 그리고 30승은 할 수 없어요. 30승 이게 몇 자리 수야 이거. 몇 자리 넘어갈 거리 너.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써주기만 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있지 않나? 아주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도록 뒤에 안전장치를 뭔가 이렇게 걸 거야. 장치를. 자, 이렇게 해서 필수에서 3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유제도 열심히 풀어봐야겠죠?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세요. 이 필수에서 3번 알바 오른쪽 문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없는 줄 알고 미안합니다. 오른쪽 문제부터 바로 보자. 자, 수열의 합이 살고 있다. 수열의 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9, 99, 99, 99, 99, 99 졸라 99네. 졸라 99.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더해야 될지를 일단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얘는 잘 보세요. 지금 하나 우리가 수열을 더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몇 개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무려 여러분들은 7개의 수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 타이틀은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여러분 잘 보면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그쵸? 9, 99, 999 이게 어떻게 등비수열이야? 그럼 선생님 등차수열인가요? 90 커졌어요. 근데 900 커지잖아. 그 다음 9,000 커지고요. 9만 커지고요. 90만 커지고 900만 커지네. 괜찮죠? 자, 이런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등차 또는 등비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때 요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대. 9라는 놈은요 10에 굉장히 가까운 수인데 거기서 1 빼면 된다. 이렇게. 99라는 놈은요 100에 굉장히 가까운 수인데 거기서 1 빼면 된다. 999라는 놈은요 1000에 굉장히 가까운 수인데 거기서 1 빼면 된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9라는 놈을 10-1, 99라는 놈을 100-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야. 10의 1승 마이너스 1이구나. 10의 제곱 마이너스 1이구나. 10의 3승 빼기 1이구나. 이걸 이제 결과론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9, 99, 999, 999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잠깐 여러분들이 역추론해보면 이제 얘네들을 더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지금부터 이 수열을 몇 개 더한다고요? 그렇죠. 7개 더한다고요. 7개. 그럼 얘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지금 몇 개를 더하고 있다고요? 7개를 더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치? 7까지. 이렇게 시그마로 예쁘게 정리하는 연습을 개념 시간에 다 했고요.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이 변하는 놈의 동그라미 해주는 거야. 변하는 놈의 동그라미. 변하는 놈의 동그라미.
모든 재료들이 다 10의 몇 승 마이너스 1로 생겼으니까 10의 몇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요. 이 위에 들어가는 놈이 1, 2, 3, 4 뚜루루 뜨니까 아주 쉽게 K에 관한 이렇게 1차 다항식을 써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그마의 아름다운 성질 더하기 빼기는 자유롭다. 그래서 10의 K승 따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놈도 따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그쵸? 이제 요 놈은 뭘로 해결을 해주면 돼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니까 공비-1, 공비-1 자, 몇 개 더 해주세요? 7개 더 해주세요. 첫째 항은 얼마? K 대신 1을 쿡 집어넣어서 10 요렇게 하면 되고요. 뒤에 있는 놈을 계산할 때는 여기 1 있다고 해서 신났다고 1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뭐 해준다고? 곱해준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주 촉깔끔하게 답을 냈고요. 요게 이제 9니까 9분의 1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이게 분배 법칙 하지 뭐 10의 몇 승? 8승. 자, 계산 안 합니다. 10의 8승이라고 써놓는 거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0이고 그리고 뒤에는 마7이다. 이래도 좋고 아니면 7이라는 놈까지도 통분을 시켜버리면 9, 7에 63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계산을 아주 촉깔끔하게 해주면 9분의 1 10의 8승. 자, 요렇게 둘이 빼주면 마이너스 73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답을 요 정도까지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됐나?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밑에 있는 유제를 보면 7, 77, 777, 777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 뭐 3, 33, 333 이런 것도 있다. 또 1, 1, 1, 1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게 모두 다 여기서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뒤에 보면 유제에서 7, 77, 777 막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얘를 뭘로 생각해서 그렇지 9, 99, 999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먼저 문제를 푼 다음에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주기만 하면 그렇지 맨 앞에다가 9분의 7을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갑자기 문제가 7, 77, 777로 바뀔 거래요. 그럼 1, 1, 1, 1, 1, 1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푼다고요? 그치? 전부 다 99999 이걸로 푼 다음에 앞에다가 9분의 1만 곱해주면 1, 1, 1, 1, 1, 1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가서 필수예제 4번. 필수예제 4번을 보니까 왼쪽 문제네요. 일단 시그마 공식을 써서 얘네들 다 계산을 하라는 거야. 그럼 하지 뭐. 근데 얘를 조금 더 멋있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의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얘를 보면서 혹시 얘가 K-1의 전체 3승이지 않을까? 라는 약간 그런 의구심. 의구심? 그런 의심이 좀 있었으면 얘 비슷하잖아, 모양이. 그래서 얘를 K-1의 전체 3승으로 놓고 싶은데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고 플러스 2를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K-1의 전체 3승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1을 다시 쓰면 돼요. 됐죠? 이게 좀 더 간단한 풀이니까 이걸로 한번 스킬을 한번 써서 답을 한번 내보면 이렇게 됐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전개하면 바보죠. 전개하면 얘로 돌아갈 거 아니야. 그래서 전개하지 않고 얘가 일단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K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스킬을 약간 발동시키면 내가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는 효과잖아. 그럼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고 K에다가 0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해주면. 그럼 여기 5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K에 어차피 0을 넣어봤자 0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3승으로 이렇게 스킬을 쓰면 좀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플러스 2는 신났다고 뒤에다가 2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그마를 걸어줘야 되니까 얘는 또 다른 시그마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얘는 지금 건들지 않았어요. 얘는 영어 할 때는. 이렇게 걸어주시면 뒤에가 이제 2가 들어갈 거고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 3승 공식 기억나니?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몇 승? 제곱! 이렇게 제곱승이 들어갈 텐데 지금 눈에 보이는 n에다가 뭐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5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으시고요. 얘가 6으로 이렇게 싹 바뀌겠죠. 그럼 이게 약분을 촥촥 하면은 3, 5, 15. 15의 제곱을 사람들이 225라고 부르네요. 약간 이런 느낌.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놈을 계산하니까 6이 12. 여기다가 11을 이렇게 툭 더해주시면 답은 237이라는 아주 촉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눈썰미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렇지, 그럴 수 있죠. 눈썰미가 안 좋아서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연습을 좀 해야 돼. 이게 수학이라는 게 단순히 맞게 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딱 보면서 내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약간 이런 거 내가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이런 눈썰미를 상당히 중요해.
필요하고, 근데 행여라도 그런 눈썰미가 없었던 사람도 얘는 사실 노가다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시그마를 다 합차 실수배니까 이런 식으로 다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 그 쓰기 싫어서, 진짜야. 쓰기 싫어서 1부터 6까지를 쓰지 않았는데, 다 1부터 6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요것도 시그마 공식 쓰고, 요것도 시그마 공식 쓰고, 요것도 시그마 공식 쓰고, 얘네들이 해가지고 이게, 요것만 잘 지켜주면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처음에 선생님이 풀어줬던 그 눈썰미, 참 얘가 이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로 답을 내는 게 더 좋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수학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왼쪽에 문제가, 왼쪽에 또 있네? 이거 만들어주시는 분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가지고. 자, 그분께 감사를 표하며 바로 시작해보자. 일반항이 AN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렇죠?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다. 그런 수열을 가지고 S10을 구하세요. 자, S10 뜻이 뭐야? S10은 1항부터 10번째 항까지. 1항부터 뚜루루 뚜뚜 계속 더해서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를 더하라는 그런 의미인데, 요 놈을 우리가 시그마를 배웠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자, 몇 개 더해주세요? 10개 더해주세요. 첫째 항은 얼마다? 첫째 항이래. 뒤에 재료는 AK다. 이렇게 바꿔치기 해주면 될 것이고요. 이제 문제에서 AK를 문제에서 줬어요. 선생님 A만 줬어요. 아니, 그게 AK를 준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리고 AK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N에다가 K를 집어넣는 과정이니까 그대로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3이다. 선생님 여기서도 눈썰미를 조금 발휘해주면 좀 좋을 거 아닌가요? 아니, 아까 눈썰미는 이게 3승짜리라서, 그리고 항이 좀 많아서 그랬는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눈썰미를 발휘하지 않아도 좋아요. 왜? 우리가 요거 지금 외우고 있는 거 알지? 요건 매우 빈도수가 높아가지고 385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라는 놈이 55다. 이것도 외워주고 있어야 돼요. 이거 두 개 외워주고 있어. 그러면 얘를 굳이 눈썰미를 발휘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얘는 바로 약간 어느 정도 암산도 가능한 놈이니까, 맞잖아. K는 1부터 10까지 우리들을 위한 놈이고, K제곱 보이고 K보이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실제로는 얘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 합차 실수배 그대로 뿌려주면 4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그리고 3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외우고 있자니까 385. 그래서 얘는 385. 됐죠? 그리고 얘 외우고 있자니까 55. 55에다가 4 곱하니까 이게 220인가요? 220 빼주시면 돼요. 여기서 3 빼는 게 아니라 둘이 곱해서 얼마? 이렇게 30을 빼주시면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하면 355네요. 맞죠? 355에서 그대로 220을 그대로 빼주니까 135라는, 이건 역시 아주 간단한 계산. 사실 시그마 K 공식, K제곱 공식은 거의 쓸 일이 없다. 문제에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줘요. 1부터 10까지. 그치? 문제 만드는 사람이 사실 이 시그마 K 공식에다가 적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 K 공식 외우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시그마의 성질, 이렇게 정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외워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외우지 못한 사람이 있어도, 외우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외워야 돼. 외워야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들도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바로 이제 5번으로 넘어가 보자. 필수예제 5번. 자, 이번에도 시그마 계산을 조금 연습할 건데, 일단 문제를 보니까 더럽네요. 문자들이 너무 많고, 시그마 안에 또 시그마가 있어. 괜찮아. 우리가 시그마를 만났을 때, 여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렇게 M이랑 N이 막 섞여 있어도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돼. 요걸 사람들이 시그마 안에서의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변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변수는 변하는 놈이거든. N에다가 1부터 M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더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ML이 같이 섞여 있었으나 누가 변수기 때문에, N이 변수기 때문에 여기는 M은 무슨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그치, 얘를 상수 취급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M이 앞으로 나가요. M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그치, M까지. 그리고 여기에 N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요것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됐죠? 근데 요거 어떻게 계산해요? 자, 얘는요,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뚜루루 M까지 다 집어넣는 거거든?
혹시라도 이게 바로바로 안 되는 학생은 여기서 가볍게 문자 바꿔치기를 해줘도 돼. 정적분에서 문자 바꿔치기 하는 방법이 요놈을 내 마음대로 K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n에다가 K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는 n도 K로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제 2분의 m의 n 플러스 1이라는 시그마 K 공식을 이용해주면 될 거죠. 이렇게. 됐나요? 아니 뭐 여기서 1로 넘어가서 여기서 1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여기서 1로 넘어가도 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뭐 여기서 1로 넘어가서 1로 넘어가는 사람은 약간 좀 지금 시그마를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문자 바꿔치기 언제든지 문자 바꿔치기 쓸 수 있으니까 문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써놓고 다시 넘어가도 돼요. 알겠죠? 아무튼간 얘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 앞에다가 뭘 곱하겠대요? 그래요. m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최종적으로 2분의 m이 2개가 되고 자 m 플러스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계산을 한 것 같지만 얘가 아직 답은 아닌가 봐. 왜? 여기다가 다시 뭘 걸어줘야 됩니까? 요거. m은 1부터 6까지. 시그마 m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를 싹 걸어줘야 되나 봐. 됐죠? 그럼 얘는 안타깝죠? 이게 m은 1부터 6까지, 얘는 1부터 6까지, 10까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시그마 공식을 써야 되고요. 일단은 요 2분의 1은 앞으로 넘어가는, 앞으로 나가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가볍게 정리해주면 m의 3승 플러스 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시그마 m은 어디? 1부터 6까지. 일단 먼저 m 상승 먼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m은 1부터 어디까지? 그치? 약간 6까지 m제곱을 따로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을 끝까지 내주는 게 나의 목적이니까 2분의 1 괄호 여시고 시그마 m3승, 시그마 m3승 얘도 역시 여러분들 잘 안 되는 사람은 문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K로 문자 바꿔치기를 통해서 K로 바꿔줘도 상관없고 아니면 그냥 되는 사람은 그냥 시그마 K3승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줘도 좋고요. 그럼 그대로 시그마 K3승 공식을 쓰면 2분의 6, 7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플러스 시그마 K제곱 공식은 6분의 6, 7 그리고 둘이 더해서 13 요렇게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깔끔하게 답을 내기 위해서 잉 약분하면 3, 7의 21 와 3, 7의 21 3, 7의 21 21과 21 둘을 곱해서 안 해.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럼 3, 7의 21인데 21의 제곱인데 그거를 그냥 3의 제곱과 7의 제곱이라고 잠깐 써놓자. 됐지? 그리고 플러스. 그럼 둘이 이렇게 없어질 거거든. 그럼 얘가 이제 7 곱하기 13으로 바뀌겠죠? 아이씨,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네. 여기서 말하는 IC는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 IC. 뭐 알겠다 이런 뜻인가? 좋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제발 선생님, 저 7로 묶어주세요. 그래. 그나마 좀 괜찮다. 7로 이렇게 묶으니까 9, 7에 63이 될 것이고요. 뒤에가 이제 13만 남겠죠, 이렇게. 그럼 자, 둘이 더해주면 얼마야? 76 이렇게 되나요? 그럼 앞에 7이 있어. 됐죠? 이렇게. 근데 조심하세요. 앞에 맨 앞에 2분의 1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2로 한번 싹 나눠주면 어이구 38. 계산이 그나마 괜찮죠? 그래서 38이랑 7이랑 곱하니까 7, 8에 56. 7, 3, 21인데 5 더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266이라는 아주 초깔끔한 초깔끔하진 않네요. 이런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같은 원리로 밑에 있는 2번도 한번 풀어보자. 자, 2번을 보니까 자, 시그마가 3개 있지만 뭐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일단 고마워. 얘가 일단 고마워. 변수가 K였거든. 그치? 변수가 K였는데 이 뒤에 K가 없다. 그 말은 얘를 무슨 취급하겠다는 얘기야? 상수 취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시그마에다가 상수를 이렇게 걸어버리면 둘이 곱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I와 J를 곱하는 이런 느낌으로 빠르게 처리가 되고요. 그 앞에 시그마. 자, J는 1부터 I까지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누가 변수란 얘기야? 자, J가 변수니까 I는 앞으로 튀어나가겠지, 이렇게. 그럼 결국은 J라는 놈만 그대로 시그마에 걸어주면 되는데 J 혼자 있으니까 시그마 K 공식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앞에 I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그마 K 공식을 쓰긴 쓰는데 원래는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근데 n 대신에 지금 I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I 플러스 1이다. 위에 있는 문제랑 거의 똑같네요. 됐죠? 그럼 얘를 조금만 이쁘게 정리하면 2분의 1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I가 무려 3개 있고 I가 2개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그마 걸어주래요.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N까지 걸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2분의 1은 앞으로 또 나가겠죠? 이렇게 2분의 1. 됐죠? 이렇게. 그럼
그럼 이제 계산합니다. 2분의 1을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젠장 시그마 K3승 공식, 시그마 K제곱 공식을 진짜로 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N풀 1 그놈 전체의 제곱 플러스 6분의 N풀 1 그리고 둘이 더해서 얼마? 2N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고요. 진짜 얘를 다 전개해서 계산하라는 얘긴데 이걸 계산할 때도 제발 선생님 저로 묶어주세요. 알았어요. 바로 크게 여시고 nn 플러스 1로 일단 한번 묶어줍니다. 이렇게 바로 크게 여시고 여기서 얘가 nn 플러스 1을 주고 놔도 이게 지금 제곱이었으니까 하나씩이 더 남았겠죠? 그래서 4분의 n에 n 플러스 1 남아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얘를 주고 놨으니까 이제 6분의 2n 플러스 1이 이렇게 남았네요. 근데 젠장 얘는 더 이상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없어. 자, 공통이 없죠? 그럼 지울게요. 그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나봐. 그럼 얘 계산을 하면 이제 n제곱 플러스 n이 될 것이고요. 얘는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둘이 통분해야겠죠? 자, 둘이 통분할 때는 자 12분의로 당연히 통분을 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3 주니까 3n제곱 플러스 3n이 될 것이고 여기다가 2를 주니까 4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괜찮나요? 그런 다음에 얘를 계산을 하면 3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는데 와 이거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되면 해야죠. 인수분해 되면 하자. 3, 1은 3 1, 2는 2 그 둘 다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얘가 3n 플러스 1과 그치? n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굉장히.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시면 요놈이 어떻게 인수분해 됐다고요? n 플러스 2 요거 먼저 쓰자. 좀 보기 좋게 예쁘게. 그리고 뒤에는 3n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간다. 됐죠? 그리고 나서 12분의 1을 앞으로 줘버리니까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24분의 1가 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깔끔하진 않네. 이렇게 졸라게 더러운 2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리고 3n 플러스 1이라는 아주 깔끔한 나름 깔끔한 답을 얻어냈습니다. 됐나요? 하나도 안 깔끔하죠? 근데 이거 제발 좀 이거 전개 좀 해서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답에는 전개 안 돼 있을 거거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을 거야. 그럼 전개하면 여러분들 채점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짜증이 나고 누군가가 채점을 해줄 때도 상당히 화가 나. 자, 그렇습니다. 좋아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로 바로 넘어가자.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시그마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그마의 결과가 이렇게 n제곱 플러스 2n이거든. 그럼 얘는 사실은 시그마를 몰라도 되죠. 시그마 모르면 안 되죠. 시그마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k 대신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다 집어넣는다. a의 1부터 뚜루루 뚜뚜 a의 n까지를 다 더한 거다. 사람들이 그놈을 뭐라고 부른다? SN이라고 부른다. 자, 같은 얘기죠. 근데 지금 그 SN을 준 거거든. 지금 n제곱 플러스 뭘로? 그렇지. 2n으로 이렇게 줬단 말이야. 이거 선생님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요. 그렇지. 수열에서 제일 중요했던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의 형태. 이게 바로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들은 수열의 종류를 등차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등차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재빨리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고 집에 가야지. 그쵸? 그럼 일단 공차를 먼저 구해볼까요? 공차는 요 앞에 있는 요놈이 지금 1인데 그게 공차의 절반이었으니까 원래 공차는 2였던 거죠. 그럼 첫째 항은 뭐였냐?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그대로 쿡쿡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3이 됐겠네요. 됐죠? 등차라는 사실을 알았고 첫째 항이랑 공차를 완전히 구했으면 이 수열은 개박살 낸 건데 AN을 먼저 구해놓고 시작을 하면 공차 N으로 스타트.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3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AN을 구했단 말이야. 선생님 AN 왜 구했어요? 문제에서 A의 3K를 물어봤으니까 A의 3K를 물어봤으니까 AN을 구하면 끝난 거지 뭐. 눈에 보이는 N에다가 뭐만 집어넣어주면 그치 3K만 집어넣어주면 여기다 3K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통해서 6K 플러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앞에다가 뭘 곱하라고 했어? K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A의 3K를 곱하겠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그대로 K를 곱해서 6K제곱 플러스 K를 계산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요놈에다가 마지막으로 뭐만 걸어주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치? 요 시그마만 걸어주면 끝난다. 근데 그 시그마도 우리를 위한 시그마네요.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걸어주면 시그마를 걸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치? 10까지 시그마를 조심스럽게 걸어주시면 외우고 있잖니? 6 곱하기 K제곱에다가 시그마 걸면 380
85 됐죠? 플러스 K에다가 시그마를 걸면 그대로 55 요렇게 됐죠? 계산을 해보면 미쳐버리겠네. 65, 30 68에 48 요걸 하지 만들고 63, 18 그러니까 2310 거기다가 그대로 55를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그렇지 2365라는 아주 더러운 답이 나왔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등차 등비는 없는 거야? 아니야. 등차 등비도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 시그마에 대한 개념만 남발하지 마시고요. 앞에서 배워놨던 등차 등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있는 문제 풀 때도 여러분들 이런 거 만나도 흥분하지 마시고 얘 딱 보자마자 수열의 종류가 등비잖아. 이런 식으로 등차 나오고 등비 나오면 등차 등비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바로 필수예제 6번으로 넘어가자. 자, 필수예제 6번은 자, 이번에는 좀 어려운 거야. 다음 각 수열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보면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그쵸? 이거 개념 시간에 어떤 연습을 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열을 이렇게 더할 때 있잖아. 그 수열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거든. 그럼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로 표현하는 연습이 잘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모든 재료가 전부 다 두 숫자를 뭐 해놨니? 곱해놨네요. 자, 모든 재료가 두 숫자를 곱해놨고 마지막에 있는 재료 역시 두 숫자를 곱해놨어.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 시그마로 얘를 표현하고 싶은데 시그마 K는 1부터를 딱 써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몇 개를 더하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1, 2, 3 얘네들이 쉽니? 뒤에 있는 3, 5, 7이 쉽니? 물론 앞에 것도 쉽고 뒤에 것도 쉽지만 그나마 좀 쉬운 게 앞에 거거든. 그럼 앞에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개수를 카운팅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몇 개? 12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수열 12개를 더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아니 그래놓고 나서 앞에 거랑 지금 뒤에 거를 지금 곱해놨잖아. 모든 재료가 전부 다 이딴 식으로 생겨 먹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세팅을 해놓고요. 자, 앞에 놈이 쉬워, 뒤에 놈이 쉬워. 앞에 놈이 쉽지? 앞에 있는 놈을 1, 2, 3 뚜루루 뚜뚜니까 앞에 있는 놈을 K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그대로 K가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같은 원리로 뒤에 있는 놈 3, 5, 7, 25 이런 놈도 K관에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지금 얼마씩 커지는 그치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이 뒤에 있는 일반항이 2K로 스타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K에다가 1을 조심스럽게 집어넣었을 때 3이 돼야 되니까 뒤에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겨도 여러분들이 얘를 시그마로 표현만 해주면 나머지는 계산이다. K는 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깔끔하게 전개하면 2K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합차 실습에 다 뿌려버리면 되니까 K는 1부터 12까지 K제곱 들어갈 것이고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2까지 K 들어가면 돼요. 아이고 젠장 빌어먹을 12니까 여러분들 외운 걸 쓸 수가 없네요. 그럼 계산을 그냥 하셔야겠죠. 2 곱하기 자 시그마 K제곱 공식은 6분에 딱 써주고 12 하나 늘려주면 13 그리고 둘이 더해주면 25 이런 느낌으로 풀고 플러스 시그마 K 공식 쓰면 2분의 12 13 요러면 되겠죠. 자, 기도합니다. 제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주기를. 그러면 요렇게 한번 까주면 얘가 3이 될 것이고요. 됐죠? 그럼 섣불리 여기서 좀 약분 그만하고요. 그냥 여기 12, 13이 보이니까 선생님이 12, 13으로 얘를 끄집어내 볼게요. 12, 13으로 얘를 초깔끔하게 끄집어내면 일단 남는 것이 3분의 25네요. 그쵸? 이렇게. 이게 약분을 한 번 한 상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얘 통분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뭐만 빌려서 주면 얘한테 6만 빌려서 주면 되니까 얘가 2 곱하기 13으로 바뀌고 6을 안으로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럼 6을 집어넣어 줄 때 분배 법칙이 되니까 얘가 이제 2가 되면서 50이 되고요. 6을 집어넣어 주면 이렇게 3이 되겠죠. 이렇게. 약간 요런 느낌의 계산 되게 중요해요. 그럼 요거 하면 이제 이게 53이 돼요. 그래도 힘드네. 둘이 곱하면 50, 3과 13을 곱하니까 3, 3은 9, 3, 1은 3, 5, 3, 15, 5, 1은 5 이렇게 축축축 계산하면 689가 되면서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2를 착 곱해주면 축축 2, 9, 18
2, 8에 17, 2, 6에 13. 그래서 1378. 아직 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1300 얼마야? 78. 요런 아주 슬프네요. 깔끔한 답이 없어졌죠. 아, 정말 슬퍼. 사실은 이런 계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선생님 지금 날로 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거 계산을 안 했는데 혹시 계산을 좀 잘 못하는 학생이 이걸 보고 있었으면 그 학생에 대한 굉장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실제로 이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계산 되게 잘해요. 그리고 내가 칠판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천천히 쓸 수밖에 없잖니, 여러분. 칠판이니까. 그 선생님의 사고를 보는 거죠. 선생님 사고를. 얘 그냥 대충 계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공통 빨리빨리 끄집어내고 있잖아. 이런 걸로 여러분도 똑같이 선생님 계산하는 거 똑같이 연습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아무튼 개소리 그만하고, 자, 요 놈도 한번 계산해보자. 자, 얘는 좀 어렵네. 어떤 놈의 제곱, 어떤 놈의 제곱, 어떤 놈의 제곱, 어떤 놈의 제곱. 전부 다 제곱의 형태로 생겼어. 재료 자체가 어떤 놈을 제곱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겨먹었다. 그치? 그래 놓고 나서 시그마 K는 1부터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젠장 빌어먹을 이 위에 있는 문제는 바로 보자마자 12개라는 정보를 얻어냈는데, 이 밑에 있는 놈은 몇 개인지를 알 길이 없거든? 그래서 일단은 재료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재료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1, 4, 7, 뚜루루뚜 28이잖아. 그럼 계속 얼마씩 커지는 수열? 그치? 이렇게 3씩 커지는 수열, 등차 수열임을 알아낸 거예요. 알맹이만 본 거야, 알맹이만. 그러면은 여기가 뭘로 스타트를 하면 되냐면 3K로 스타트를 하면 된다. 왜?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 K로 스타트한다. 됐죠? 그런 다음에 K에다가 1을 조심스럽게 박았을 때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니까 뒤에 필요한 상수가 마이너스 2예요. 됐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몇 개를 더하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놈이 최종적으로 28이 돼주면 되니까 K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서 28이 됐어. 그러면 몇 개를 더하세요? 10개를 더하세요. 와, 고맙다. 얘는 시그마 공식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개를 통해서 9K, 숫자는 커지겠네. 9K 제곱, 2짠짠하니까 마이너스 12K, 그리고 플러스 4가 됨을 알 수 있고, 여기다가 고맙게도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치? 10까지만 걸어주면 되는 거니까 빈도수가 매우 높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외운 거 그대로 쓰면 9 곱하기 385 마이너스 12 곱하기 55, 그 다음에 플러스 4 아닙니다. 둘이 곱해서 40,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만 좀 해주면 되는데 9, 5, 45 9, 8에 76 9, 3, 27 3465 됐죠? 마이너스 하시고 55랑 10이랑 둘이 이렇게 곱해주면 선생님이 암산천재가 됐었어야 되는데 암산천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유튜브에 암산천재를 검색하면 우리 학원에 되게 이렇게 좀 잘생기신 분이 있죠. 원장님이 저 하면서 막 암산 둘이 곱하면 0, 25, 110 이렇게 나오시고, 아이고 답은 좀 깔끔하네요. 660이네요. 그렇죠? 그놈을 빼주시면 되고 플러스 40. 아이고 얘는 더 깔끔하네. 안 깔끔하죠? 요 앞에 마이너스가 요런 거 조심하자니까. 왜 마이너스? 그럼 이거 둘이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이게 620이네요. 됐죠? 여기다가 이제 620을 정말 620을 빼주면 되는데 5죠? 4죠? 이씨 빌려오죠? 28. 28. 나의 그 감정을 숫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2845. 2845. 그래서 얘가 2845라는 아주 초깔끔한 답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하나 남았어.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3번도 한번 보자. 3번을 보니까, 어머, 선생님 너무 끔찍해요. 얘가 약간 끔찍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상한 수열이니까 시그마 K는 1부터로 일단 표현하고 싶다. 근데 8개를 더하세요. 바로 보이죠? 1개, 2개, 3개, 몇 개? 8개를 더하세요.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뒤에다가 뭐만 써주면 되는데, 재료만 써주면 되는데, 재료 자체도 일단 얘가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뚜루루 뚜뚜 K. 이거 자체가 재료인 거야.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고요. K에다가 2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고요.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1 더 2 더 3이고요. K에다가 8 집어넣으면 1 더 2 더 3 더 뚜루루 뚜뚜 8까지. 그러니까 요 놈을 보고 이렇게 시그마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그마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1부터 K까지의 합을 그냥 암산할 수 있잖아. 그게 시그마 K 공식이니까 이 재료 자체가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됐나요? 그럼 얘를 이제 이쁘게 정리하면서 전개까지 해버리면 2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그치? 8까지. 재료가 이제 K제곱 플러스 K가 됐는데 이것도 약간 아쉽죠. 이게 10이었으면 바로 암산을 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8이니까 시그마 계산을 통해서 정말로 해줘야겠네요. 그냥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렇게 시그마 계산을 걸어보면 6분의 8, 9 둘이 더해서 17 됐죠? 플러스 요거 그대로 걸어주시면 2분의 8, 9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약분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약분을 해주시고 아니 말고 그냥 약분할게요. 이렇게 약분을 하면 얘가 얼마죠? 3 되고 얘가 4 되고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얘가 3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을 해주시면 얘가 이렇게 4가 되네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것이 이제 2분의 1 막 계산하지 마시고 요것도 4가 있고 요것도 4가 있으니까 4로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 주시면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51이 되고요. 요거 좋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9만 남아서 좀 더 깔끔한 계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요거 계산하면 이제 얘가 60이거든. 이렇게 둘이 약분하면 이게 2죠. 둘이 곱하면 120이라는 아주 고마운 답이 마지막에는 제일 이제 계산이 깔끔했네요. 이렇게 120이라는 아주 초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제 오른쪽 문제만 풀면 필수예제 6번 대망의 필수예제 6번도 끝났네. 자, 다음 수열의 합을 간단히 하라. 이건 좀 어렵네. 옛날에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야 이건 너무 빈도수가 높으니까 이것도 외워버려. 이게 답이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어머? 외웠죠? 이거의 답은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야. 근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 학생들이 그때뿐이더라고. 그래서 외우는 걸 포기시키고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기로 마음을 다시 먹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바탕으로 외우는 건 사실 쉽지가 않다.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냐를 잘 봤더니 일단 너무 더러워. 하지만 이런 건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자, 모든 재료는 전부 다 두 놈을 곱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료를 먼저 만들어 놓을 거거든. 재료. 모든 재료는 두 놈을 이렇게 곱하는 거다. 이걸로 스타트를 한번 해주세요. 됐죠? 그런데 앞에 있는 재료가 쉬운지 뒤에 있는 재료가 쉬운지를 봤더니 당연히 앞에 있는 재료가 훨씬 쉽죠. 앞에 있는 재료는 1, 2, 3 따라라 따따 n이거든. 그럼 앞에 있는 재료 자체가 어머 K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 2, 3, 4 따라라 따따 n이니까 앞에 있는 재료는 그냥 가볍게 K라고 써주면 되네요. 됐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재료를 봤는데 그 뒤에 있는 재료가 되게 재밌어. 이거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앞에 있는 놈은 얼마씩 커지고 있어? 자, 1씩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놈, 눈썰미가 있으면 뒤에 있는 놈을 잘 보면요. 얘네들은 1씩 작아지고 있거든? 자,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는 1을 키워. 얘는 1을 내려. 또 1을 키워, 1을 내려. 1을 키워, 1을 내려. 자, 두 놈을 더해보세요. 그렇죠? 1을 키우고 1을 내려봐. 둘이 더해보세요. 자, 이 두 놈 더한 거와 이 둘을 더한 거 어때? 똑같다고. 하나에다가 1을 추가시키면서 하나에다가 1을 감소시키면 자, 두 놈의 합은 일정할 것이다. 라는 그 약간 어떤 그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형태. 이게 바로 그런 형태 중 하나인데 자, 두 놈을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1이 돼요. 자, 두 놈을 더해볼까요? n 플러스 1이 돼요. 자, 두 놈을 더해보세요. n 플러스 1이 돼요. 마지막에 있는 두 놈을 더해줘요. n 플러스 1이 돼요. 놀랍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도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1. 두 번째 항도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1. 세 번째 항도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1. 마지막 항도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1. 그러면 k번째 항도 뭐야? 둘이 더하면 n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n 플러스 1을 강제적으로 만들어주면 깔끔하게 일반항을 구한 거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눈썰미를 좀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킬을 썼을 때 밑에는 유제가 안 풀려. 왜? 둘이 더한 값이 계속 변하거든? 그래서 요걸 구하는 방법 얘 말고 하나 더 알려줄게요. 그냥 편하게. 자, 이렇게 생긴 놈이 있대. 맞죠? 이렇게 뒤에 있는 놈만 쓴 거야. 자, 이런 놈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데 그 일반항을 n에 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k에 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면 얘는 쉬워요. 이 일반항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일단 얘가 첫 번째 항이건 두 번째 항이건 세 번째 항이건 무조건 n으로 스타트를 하네요.
됐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빼지 않았다는 의미로 빼기 0을 생각해주면 뭔가를 빼겠다야.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다시 0이라는 놈과 1이라는 놈과 2라는 놈과 3이라는 놈 요것만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맞아? 그럼 n에서 지금 뭘 빼고 있는지를 잘 봤더니 1부터 빼는 게 아니라 0부터 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k-1. 그래야 k 대신 1을 넣었을 때 0이고요. k 대신 2를 넣었을 때 1이고요. k 대신 3을 넣었을 때 2가 되겠지. 그리고 얘를 예쁘게 정리하면 바로 얘가 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 앞에 있는 요 풀이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둘이 더해서 n풀1, 둘이 더해서 n풀1, 둘이 더해서 n풀1 말고도 다른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 다 여러분들이 풀이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얘 전개하면 얘 됩니다. 됐나? 자, 아무튼간 여러분 재료를 구했으면 이제 이 재료 앞에다가 뭐만 걸어주면 끝나. 그렇지. 시그마만 걸어주면 끝나요. 맞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그대로 걸어줍니다. 자, 그럼 이 수열을 몇 개 더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자, 앞에 게 쉬운 거였어? 뒤에 게 쉬운 거였어? 앞에 게 이렇게 쉬운 거였죠? 그쵸? 그럼 앞에 있는 놈들만 바라봤을 때 1, 2, 3, 4 따라라따 어디까지? 자, n까지 더하고 있는 거니까 이 수열은 n개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럼 요 놈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앞에서 연습했죠, 여러분? 시그마 안에 n과 k가 같이 섞여 있어도 상관이 없어. 왜? 변수가 누군지 정확히 시그마가 알려줄 테니까. 변수는 누군가요? k인가요? 그럼 얘를 좀 보기 좋게 예쁘게 정리를 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조금 k에 대해서 예쁘게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k제곱이 딱 들어가시고요. 그렇죠? 이렇게 뒤에 거 정리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굳이 정리하지 말고 n 플러스 1의 k다.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자유로우면서 변수가 k니까 지금부터 얘는 무슨 취급할 거야? 상수 취급을 할 거니까 다시 써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여기에 마이너스 k제곱이 들어가는데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내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 시그마를 걸면 n 플러스 1은 상수 취급을 해서 앞으로 튀어나갈 것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k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는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식은 6분의 n에 n풀 1에 2n 플러스 1 발음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냐. 됐죠? 원래 안 됐어? 미안. 그 다음에 n 플러스 1에 시그마 k 공식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어주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뿅. 자, 이걸 계산할 때도 전개하지 않습니다. 전개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공통으로 제발 선생님처럼 묶어주세요. 알았어요. 근데 묶을 때 럭셔리하게 6분의로 묶어야지. 6분의 n 플러스 1로 가볍게 묶어주시면 이만큼을 준 거야. 그럼 남는 것이 마이너스 2n-2가 남을 것이고 조심하자. 마지막 계산인데. 됐죠? 그리고 얘는 지금 n 플러스 1만 준 게 아니라 억지로 6분의로 끄집어냈으니까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럼 요만큼을 준 거니까 남는 것은 3n 플러스 자, 이렇게 3이 남았네요. 그래 놓고 요 놈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 놈을 계산했더니 얘가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n 플러스 2가 되더라. 그래서 아주 촉깔끔하게 이런 답을 다시 한번 써보면 6분의 n 플러스 3이다. 아이고 왜 이래? 어허 여러분 마지막 계산인데 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야 이렇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다 라고 아까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외울래? 아니야. 외우면 안 돼. 외워봤자 어차피 여러분 일회성이기 때문에 안 돼요. 정확히 이런 식으로 합을 더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힘들었죠? 또 잠깐 쉬면서 여러분 밑에 있는 유제들 풀면서 지금까지 배운 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쉬세요. 자, 이번엔 필수예제 7번 한번 보자. 이번엔 뭐 여러 가지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마 계산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시그마라는 게 나오면 그 개념 시간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얘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를 좀 알면 좋다고 했잖아. 그치? 이 뒤에 어떤 수열이 들어오면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였잖아요. 여기에 일단 등차 수열이 들어오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쵸? 시그마 K 공식을 써도 되고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써도 좋다. 그 다음 또 뭐 들어와도 돼? 그치? 등비 수열 들어와도 등비 수열의 합 공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등차랑 등비만 이 세상에 있었다면 수열이 등차 등비밖에 없었다면 이 시그마 공식은 사실 안 태어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등차 등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열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K와 K제곱 K3승 이렇게 K에 관한 다항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등차 등비로만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시그마 공식이라는 걸 써야 되고, 그때 이제 시그마 공식이 태어났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좀 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쉬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바로 뭐냐면 빼기꼴이라고 했어요. 빼기꼴. 개념 시간에 이 빼기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 같고, 빼기꼴로 바꾸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세 가지도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것 같아. 부분 분수, 그 다음에 루트가 보일 때, 그 다음에 로그가 보일 때, 이렇게 세 개를 대표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세 개만 가지고는 사실 모든 빼기꼴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아니야. 근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습득해야 될 건 이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습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개념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딱 이 네 가지, 딱 이 네 가지만 진짜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는 시그마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시그마 계산이 안 된다는 건 문제에선 얘네 4개밖에 안 나오겠네요. 또 그건 아니야. 얘네들 4개 말고 또 다른 시그마가 나오면 그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치, 시그마의 정의. K 대신 1 넣고 2 넣고 3 넣고 어디까지 집어넣어서 쭉 더하기로 다식을 써보면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일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시그마 언제 계산이 가능한지 이 4가지를 완전히 개박살 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개념 시간에.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까지는 앞에서 계속 했고요. 오케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했고, 이제 시그마 빼기꼴을 본격적으로 문제에서 풀어보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럼 자, 시그마 빼기꼴을 딱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빼기꼴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일단 시그마 뒤에 어떤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가 등차 아니잖아. 그쵸? 판단할 수 있죠? 등비도 아니죠. 그리고 시그마 K에 관한 다항식도 아니고 분수식이잖아. 그치? 자, 이런 경우에는 계산이 불가능한데 문제에서 계산을 하래잖아요. 아, 그럼 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등차, 등비, 시그마 K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빼기꼴. 아, 그러면 얘는 빼기꼴이구나. 일단 이 인식을 먼저 해주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아직까지 여기 빼기가 보인다고 이게 빼기꼴이 되는 건 아니고요. 빼기꼴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분수식을 여러분들이 빼기꼴로 바꿀 때는 부분분수라는 개념을 써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부분분수. 부분분수. 근데 부분분수를 하고 싶으면 일단 얘를 뭐 해? 인수분해를 먼저 하겠죠. K-1, K 플러스 1.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를 해 놓고요. 이렇게 분모가 뭐의 형태가 되면, 그렇지, 곱의 형태가 되면, 분모가 곱골, 분모가 곱의 형태가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에서 앞에 거 빼봅니다. 그쵸? 자, 뒤에서 앞에 거를 뺀다? 일단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쓸 때 앞에 거를 좀 K-1로 써주고 뒤에 거를 K 플러스 1로 써주면서 뒤에 걸 좀 크게 써주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뒤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여기서 얘 빼면 얼마야? 2! 그래서 2가 되겠죠? 그런 2가 어디에만 있어주면, 그치? 분자에만 있어주면 만족!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분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뒤에서 앞에 거를 뺐는데 지금 2잖아. 근데 분자에는 1밖에 없으니까 강제로 얘를 2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됐죠? 그때 약간 죄책감이 들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1을 2라고 바꿨으니까 그때 깔끔한 뒤처리, 앞에다가 2분의 1을 조심스럽게 곱해주면 개념 시간에 했죠. 앗! 속으로 하는 거야. 만족! 만족. 그러면 2분의 1은 가만히 냅둔 상태에서 이제 만족했으니까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런 식으로 부분분수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아니, 선생님 저 그냥 부분분수 공식 자체를요, 이렇게 있으면요 B-A분의 1 뭐 이렇게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할래요. 뭐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 그럼 내가 지금 설명한 이 방식, 만족,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이게 과연 공식을 잘 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좀 길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요런 아주 쉬운 문제를 풀 때는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되는데, 나중에 이게 되게 식적으로 되게 잘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때 힘을 발휘하기 위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놓는 거예요. 뒤에서 앞에 거 뺐더니 위에 분자 있네. 만족, 이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식을 백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자 거기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그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이 방법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야. 그럼 지금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시그마 입문 단계에서 이렇게 좀 몸에 좀 많이 배워놓으면 어려운 문제도 좀 유연하게 변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 좋아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그럼 이제 시그마 뒤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빼기꼴이 생겼는데, 자, 2분의 1 앞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2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앞에 거분의 1 마이너스 뒤에 거분의 1. 일단 뒤에를 이렇게 빼기 형태로 바꿨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개념 시간에 열심히 설명한 바에 의하면 여기가 빼기라고 해서 다 빼기꼴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반드시 판단을 하라고 했어. 얘를 몇 번째 항이라고 바라봤을 때, 그치? 얘를 K번째 항이라고 바라봤을 때 얘가 몇 번째 항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숫자의 차이가 이만큼 난다고 해서 이게 두 칸 차이가 되는 것은 아니야. 네, 하지만 얘는 K 앞에 개수가 둘 다 1이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K 대신에 K 플러스 2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K, 미안해요. 항번호가 작은 놈, 요 놈을 AK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쵸? 눈에 보이는 K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그치? K 플러스 2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가 K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요걸 좀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항번호의 차이가 생길 때, 항번호의 차이가 생길 때를 빼기꼴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여기에 빼기가 다 보인다고 빼기꼴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항번호에 이렇게 차이가 생길 때 그때만 빼기꼴이 되는 거고, 이걸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놈이 서로 몇 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치? 두 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번호가 작은 쪽에다가 2와 3을 대입해주고, 두 칸 차이니까 항번호가 큰 쪽에다가 10과 9를 대입해주면 돼. 만약에 이 속산법을 모르는 학생이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2분의 1을 괄호 크게 열어주시고요. K 대신 2 집어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K 대신 3 집어넣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써내려가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 뒤에 거랑 한 칸 띄어서 앞에 거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 알고, 또 뒤에 거랑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없어진다는 걸 알면 이렇게 맨 앞에 두 개가 남는다는 사실을 알거든. 근데 이게 되게 좀 힘들어. 여러분 써보면 알겠지만 잘못 없애는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속산법을 알고 있으면 빠르고 정확하다고 했어요. 바로 끝내버릴 거야. 이게 지금 몇 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두 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2대입, 3대입하고 끝내는 거야. 선생님 두 칸 차이니까 2를 대입하나요? 그게 아니라 여기 2부터 시작을 하니까 2부터 10까지를 더하는데 두 칸 차이가 나면 2대입, 3대입, 그리고 10대입, 9대입 이렇게 두 번씩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됐죠? 항번호가 당연히 작은 쪽에다가 2대입, 3대입을 해주고요. 항번호가 큰 쪽에다가 10대입, 9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끝났어요. 2대입하면 1, 3대입하면 2분의 1, 2대입, 3대입 끝났고요. 그 다음에 10대입하면 마이너스 앞에 붙어요. 얘는 항상 이렇게 같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자, 10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11분의 1. 됐죠? 그대로 19 대입하면 마이너스 10분의 1. 이렇게 2대입, 3대입, 그리고 10대입, 9대입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답이 나올 것이고요. 답을 내주는 게 좋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얘를 뭘로 재빨리 통분하고 싶어요? 통분할 마음이 안 드는데 2분의 1이에요. 이거 통분할 마음이 안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진짜야, 통분할 마음이 안 들어. 그럼 이렇게 둘이 하면 이게 2분의 3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 통분을 하려면 어디까지 통분해야 돼? 55도 안 되고 110까지 통분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110으로 통분을 쫙 해버리면, 자, 2분의 3에서 얘가 110으로 바뀌려면 여기다가 55. 이거 정말 진짜 55에다가 3 이렇게 곱해주면 3, 55, 165네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110이 됐으니까 10 한번 빼주는 거고, 얘가 110이 됐으니까 이렇게 12를 한번 빼주겠죠. 고맙게도 얘가 짝수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빼주시면 155가 될 텐데 거기서 12를 쿡 빼주니까 144가 될 것이고요. 신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약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면 27에 14, 72까지 한 번 더 약분을 하고 나면 분모에 55가 딱 들어가면서 분자는 뭐가 들어간다? 그렇지, 36이 들어갈 것이다. 얘는 홀수,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니까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고 답은 55분의 36이라는 아주 초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속산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근데 괜히 불안한 거지. 이거 속산법이 이게 맞나? 그래서 모든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속산법으로 풀 테니까 여러분들 요 강의 듣는 순간, 그 강의를 듣는 동안, 그 동안에 몸에 배이도록 한번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문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자, 시그마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놈이 등차도 아니야, 등비도 아니야, K에 관한 다항식도 아니야. 그치? 그럼 뭐야? 빼기꼴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됐죠? 근데 빼기꼴로 바꾸고 싶은데 아직까지 빼기꼴이 아닌가 봐. 뭐 하고 싶나요? 유리화 하고 싶죠?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리화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바로 해버리면 K 플러스 2의 루트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셨죠?
처음부터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리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자재로 여러분들 뒤집어줘야죠. 그쵸? 자, 이렇게 쓰고 났더니 이제 시그마 뒤에 무슨 꼴? 자, 빼기 꼴이 보이네요. 그쵸? 얘네 둘은 이제 너무 쉬우니까 빠르게 해보자. 이거 몇 칸 차이야? 그렇지. 얘네 두 놈은 한 칸 차이.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한 번호를 바라보라고 했는데 요 앞에 K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그냥 딱 보자마자 바로 한 칸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한 칸 차이가 나니까 이걸 쭉 쓰는 게 아니라 바로 끝났죠. 1이라는 놈을 한 번호가 작은 쪽에다가 한 번 대입하시고 47이라는 놈을 한 번호가 큰 쪽에다가 한 번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답은 47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루트 49 7이 될 것이고요. 그쵸? K라는 놈 1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루트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7-루트 2라는 조금 보기 안 좋은 그런 답이 만들어집니다. 괜찮나요? 시그마 빼기꼴 속산법을 알고 있으면 졸라 빨라. 추천합니다. 추천? 아니야, 무조건 해. 무조건 해야 돼요. 됐죠? 밑에 있는 유제들 여러 번 풀면서 시그마 빼기꼴을 완전히 좀 숙지를 했으면 좋겠네요. 좀 연습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없네. 바로 다음 테마로 넘어가야지. 그치?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죠. 아시겠죠? 빼기꼴 연습을 좀 최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8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몇 급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개념 시간에 다 설명을 했어. 몇 급수는 정확히 말하면 교육과정에서 없어요. 근데 학교 내신에선 자주 단골 손님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일단 몇 급수라는 게 이제 등차와 등비를 곱한 거다. 등차와 등비를 곱한 거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보면 요 앞에 있는 놈에 잠깐 재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면 얘네들이 무슨 수열이에요?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입니다. 됐죠? 그런데 뒤에 있는 놈을 잘 보면요. 뒤에 있는 놈을 잘 보면 얘는 3배씩 늘어나는 등비 수열이네요. 이렇게 재료 자체가 등차와 등비를 곱해놓은 형태라면 그것들을 더할 때의 상황을 바로 몇 급수라고 부르고, 이 몇 급수를 풀이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을 외웁니다. 바로 S-RS예요. 계산이 좀 복잡해. 몇 급수는 그냥 이론은 간단해. 무조건 S-RS를 이용해서 답을 내겠다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 있는 R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당연히 공비의 의미를 갖고 있겠고요. 등차와 등비를 곱해놨으니까 등비 수열에서의 공비를 가지고 오라는 얘기지. 그래서 1번을 풀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S를 생각해주면 된다. 공비가 3이니까 3S를 생각해주면 된다. 이렇게 됐죠? S가 위에 있으니까 밑에다가 3S를 써주는 거야. 괜찮지? 그럼 3S를 이렇게 쓱 쓸 건데, 그럼 S에다가 3을 곱하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3 곱하잖아요? 그러면 1 곱하기 1이었던 놈이 1 곱하기 3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밑에다 쓰지 않고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1 곱하기 3이요. 이렇게. 됐죠? 한 칸 밀어서 쓸게. 요거 3, 3 맞춰주려고. 그러면 여기 앞에 있었던 놈 3 곱하기 3에다가 3을 곱하면 3 곱하기 3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춰 써주다 보면 19 바로 앞에 뭐가 있었겠니? 17 곱하기 3의 8승이 있었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도 그대로 똑같이 3을 곱하면 17 곱하기 3의 몇 승? 자, 이렇게 9승이 되는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고요. 여기서 이제 신났다고 여러분들이 끊어버리면 안 되고, 요놈한테도 똑같이 3을 곱하는 개념을 써서 써야 되니까 19 곱하기 3의 10승을 좀 조심스럽지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래놓고 나서 이 두 식을 과감하게 빼주는 거야. 과감하게. 그냥 빼세요. 그냥 위에서 아래 거 그냥 빼세요. 됐죠? 그럼 S에서 3S를 빼버리면 남는 것은 2S가 될 것이고요. 됐죠? 뺄 때는 내가 아까 잘 맞춰놨잖아. 이렇게 잘 맞춰놨으니까 빼는 게 좀 쉬울 것 같아. 요거 그대로 빼면 얘는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쓰시고요. 자, 요거 계산할 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3이 3개가 있었는데 3이 1개를 빼봐. 그러면 3이 2개가 남겠네요.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이 5개가 있었는데 3의 제곱 3개를 빼면 3의 제곱이 2개가 남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여기서도 빼면 3이 9개 있어. 그러니까 3의 구승이 19개 있었는데 3의 구승 17개를 빼니까 3의 구승도 이렇게 2개가 남네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면 얘가 이제 빼기로 바뀌면서 19 곱하기 3의 10승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주 예쁘죠? 자, 그래 놓고 났더니만 어머! 여기에 이들이 졸라게 보이네요. 이들이. 그럼 얘를 2로 럭셔리하게 묶어주면 3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뭐 안 묶어도 되는데 아무튼 묶어주시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등비수열의 합으로 처리가 되네요. 됐나? 그럼 얘를 이제 촉깔끔하게 답내고 싶으니까 ES라는 놈은 여기다 써야지. ES라는 놈은 맨 앞에 1이 있네요. 그리고 얘네들을 싹 더할 거거든? 얘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3-1, 3-1을 딱 써주시고요. 자, 몇 개를 더하는지는 그냥 이것만 보면 알 수 있겠네. 요거 9개. 여기가 1로 시작했으니까 9개 더해주세요. 됐죠? 자, 첫째 항은 얼마? 3인데 맨 앞에 어차피 2를 곱할 거니까 이렇게 6이라고 써주면 좀 더 깔끔하겠지. 됐지? 그래 놓고 나서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9 곱하기 3의 14. 요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계산을 끝까지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2네요. 그럼 둘이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가 이렇게 3이 돼버리네. 그렇죠? 그러면 난 지금 ES를 구하고 있었는데 오케이, 1. 그쵸? 그 다음에 요거 3, 3의 10승 요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 마3이고요. 그리고 뒤에 19 곱하기 3의 10승이 있었겠죠. 난 지금 ES를 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1이랑 마3이랑 계산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8에 3의 몇 승? 자, 10승. 요렇게 되겠죠? 근데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다고요? ES가 아니라 S를 구하는 과정을 썼었으니까. 그쵸? 아, 요거 잘못했다. 요거 S에서 3S를 빼면 처음에 이게 마이너스 2S였지? 미안. 그래서 요 앞에가 지금 나는 마이너스 2S를 구하고 있었던 거고 S 마이너스 2로 싹 나누면 1 플러스 9 곱하기 3의 10승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 그럼 얘를 초깔끔하게 쓰면 1 곱하기 3의 12승이 되는 아주 럭셔리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몇 급수 푸는 방법 뭐라고요? 무조건 방법은 하나다. S-RS. S-RS. 요것만 써주면 뭐 계산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 정말 2번은 1번이랑 똑같이 풀 건데 여기 n이 있어가지고 계산이 안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문자로 계산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미리 참고하시고 계산이 더 어려울 것이다. 좀 생각을 해주세요. 됐죠? 자, 일단 얘도 이제 몇 급수예요. 앞에 있는 놈은 1, 2, 3, 4 따라라 땄다고요. 뒤에 있는 놈은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이 3승이니까 등차, 등비를 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S라는 놈에다가 조심스럽게 뭘 곱해서? 그치? 2분의 1 S를 곱해서 몇 급수는 S-RS 요것만 생각해주면 된다니까. 됐죠?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요걸 곱할 건데 똑같이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의 제곱이 될 텐데 그걸 여기다가 맞춰 써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여기다가도 2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이 3승이 될 텐데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써주자. 뭐 그런 취지죠. 그럼 n 바로 앞에는 뭐가 있었겠니? n-1에 2분의 1에 n-1이 있었을 텐데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니까 n-1에 2분의 1에 n승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좀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면 n 곱하기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요렇게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윗줄에서 아랫줄을 그냥 뺄 거야. 그럼 S에서 2분의 1S를 빼니까 자 2분의 1S가 되겠고요. 앞에 있는 2분의 1은 가만히 냅두시고 자 요것도 이제 해보자. 2분의 1의 제곱이 2개 있었는데 2분의 1의 제곱을 하나 뺐으니까 2분의 1의 제곱이 하나만 남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3승이 3개 있었는데 2분의 1에 3승을 2개 뺐으니까 2분의 1에 3승이요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요것도 2분의 1의 제곱이 n개 있었어. 2분의 1의 n승이 n-1을 그대로 빼주니까 하나가 남겠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를 그냥 쓰면 실수입니다.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고 있는 개념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들어가면서 자 2분의 1에 n-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어디까지는 계산이 초깔끔하냐면 이렇게 계산이 요만큼이 계산이 초깔끔하네요. 됐죠? 난 지금 2분의 1S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먼저 처리를 하래. 이거 몇 개야? 여기가 1승이었으니까 n개 맞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1-2분의 1을 딱 써주시고 몇 개 더해주세요? n개 더해주세요. 자, 첫째 항은 2분의 1 여기까지 써주시고 그리고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서 얘가 나왔었으니까 얘를 그대로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아주 깔끔하겠죠? 사실 이 상태로 놔둬도 되지. 이 상태로 놔둬도 솔직히 답이라고 인정을 해주겠지만 나는 학교에선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S를 진짜로 구해야 되니까 일단 얘는 이게 없어져요. S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배를 해버리면 2배에 1-2분의 1에 n승에 여기 2배 해주면 2n에
자, 2분의 1에 n 플러스 1이 되고요. 이걸 이제 지수법칙까지 다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2가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에 n-1승이 되겠죠? 요거 하나 약분되면서.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플러스 1을 앞으로 내보내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서, 그쵸? 요렇게 될 것이고, 둘이 약분하면 마이너스 n에, 자, 2분의 1에 n승이 되겠죠. 솔직히 여기까지만 써도 답이다. 이 정도만 써도 이건 무조건 답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한 번 더 예쁘게 정리하고 싶으면 요걸로 끄집어내는 거지. 그치? 그럼 2-에 2분의 1에 n-1승으로 끄집어내면 얘는 이제 하나가 남고, 그리고 얘는 얘는 하나가 남는 게 아니라 1이 남고, 그리고 얘는 이거 다 줬으니까 하나가 남으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n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마이너스로 끄집어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예쁘게 정리할 필요는 사실 없고, 됐죠? 요 정도만 써줘도 사실 답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몇 급수에 관련돼서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밑에 있는 유제들도 다 몇 급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 하시라고 낸 문제야. 잘 해보세요. 됐나요? 자, 이제 필수예제 9번으로 넘어갈 건데, 자, 필수예제 9번은 이제 군수열이네요. 와, 정말. 자, 군수열도 교육과정에서 조금 약간 지양을 하고 있어. 좋지 않아. 저리 가. 이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왜? 여러분 딱 봐도 수능에서 수열 문제 하나 굉장히 어렵게 나올 거거든. 수능에서. 물론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오겠죠. 어렵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어렵게 나오는데 여러분 등차 수열 내고 등비 수열 내고 막 쉬운 거 시그마 계산 이런 것만 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좀 규칙이 난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할 때도 시그마를 여러 번 써야 되고, 이걸 더해서 재료를 만든 다음에 다시 그놈을 더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올 건데, 그게 이제 군수열을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몸에 숙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열을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어차피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남들 다 한다니까. 남들 다 하고 있으면 걔네들의 실력이 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나 혼자만 그냥 나는 교육과정을 지킬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혹시 빠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내가 하라는 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군수열도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왼쪽 문제를 보면 숫자가 되게 난해하네요. 1, 3, 1, 5, 3, 1, 7, 5, 3, 1, 1, 이러고 있잖아. 그쵸? 그럼 얘는, 일단 얘가 불규칙한 규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일단 이 수유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끊어본 거죠. 1, 3만 보고요. 3, 1만 보고요. 5, 3, 1만 보고요. 7, 5, 3, 1만 보는 거죠. 아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죠. 1, 3 보고요. 1, 5, 3 보고요. 1, 7, 5, 3 보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끊어서 규칙을 발견하고 싶으면 첫 번째, 그러니까 얘를 1군이라고 하잖아. 이 1군의 개수는 한 개로 해주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출제자 자체도 그러니까 풀이를 만들거나 할 때 1군이 하나이도록 해서 문제를 이렇게 보통 출제를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그냥 1, 3이 좋은 것 같아. 물론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 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일단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1군은 몇 개, 한 개로 스타트하는 게 여러분 계산할 때 좀 더 유리해. 진짜야. 1군은 한 개, 1군은 한 개, 1군은 한 개.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끊어주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100번째 항을 물어봤죠. 100번째 항을. 그럼 군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놈을 1군이라고 놓고 이놈을 2군이라고 놓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요 3이라는 놈을 잠깐 분석해보면 얘는 3군의 몇 번째? 그치? 두 번째란 말이지. 그러니까 군수열을 해석하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그 수가 얘가 소속이 어떻게 되니? 몇 군, 몇 번째니? 이걸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것만 할 줄 알면 군수열은 끝난 거야. 됐나요? 군수열은 끝이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를 K군 이렇게 놓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걸 K 플러스 1군으로 세팅하는 게 좀 더 여러분 계산할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K군이라고 해도 되는데 나는 K 플러스 1군이라고 얘를 놓을 거야.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이걸 K 플러스 1군이라고 놓는 게 좋구나. 지금부터 K 플러스 1군이라고 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100번째 항을 물어봤죠. 자, 100번째 항이라는 것은
A100을 말하는 거야. 숫자 100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A100을 말하는 건데, 그럼 내가 얘가 지금 K 플러스 1군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앞에 무슨 군이 있었겠니? 그렇지. 여기 바로 앞에 K군이 있었을 거고,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겠니? 그렇지. K-1군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럼 내가 원하는 100번째 항은 당연히 K 플러스 1군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때 이 K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놈, 얘가 몇 번째 항인지가 궁금한 거야. 몇 번째. 이걸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야. K군의 제일 마지막 항은 한 번으로 생각했을 때 몇 번째니?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보자. 1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은 첫 번째. 그 다음에 2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은 세 번째. 3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K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이 몇 번째인지를 물어본다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1군부터 오케이? K군까지. 자, 몇 개의 숫자를 썼니?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 자, 2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놈 숫자 몇 개 써서 전체 1군부터 총 전체 숫자를 몇 개 썼어? 3개 썼죠. 이거 어떻게 한 거야? 1 더하기 2 한 거야. 1군의 항의 개수 1개, 2군의 항의 개수 2개. 그러니까 총 2군까지 총 숫자를 3개 썼는데 그게 3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1 더하기 2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놈의 항번호를 물어본다면 바로 1 더하기 2, 즉 세 번째 항이다.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딱 보고 얘가 몇 번째인지를 물어본다는 말 자체가 1군부터 K군까지 숫자를 몇 개 썼니?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됐죠? 자, 1군은 하나 썼을 거고 2군은 2개 썼을 거고 3군은 3개 썼을 거고 K군은 몇 개를 썼기 때문에 그렇지. K개를 썼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몇 개를 썼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요. 2분의 K 플러스 1개의 숫자를 썼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 놈이 몇 번째냐면 요거 번째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쓴다면 요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얘가 2분의 K 플러스 1번째 수예요. 1번째 수예요. 요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100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얘를 10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지. 왜냐하면 얘가 끝날 때 이게 100일 수도 있고 100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 이걸 100이라고 놓겠다는 건 K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항, 얘가 100번째 항이다 라고 우기겠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얘를 풀어졌다. 얘를 100이라고 놓는 것이 아니고요. 얘가 언제 100에 가까워지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경험적으로 K가 13이라고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걸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K에다가 10 집어넣고 K 10 집어넣으면 50이잖아. 그치? 그럼 11 넣고 12 넣고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서 1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근데 13을 여기다가 이렇게 쿡 집어넣으면 2분의 13, 14거든?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면서 이게 9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건 너무나도 빈도수가 높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좋아요. 경험적으로 K에다가 13을 집어넣으면 91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요 놈을 K군이라고 했는데 요 놈이 13군이고요. 됐죠? 13을 집어넣었을 때 아까 얘가 얼마가 됐다고요? 91이 됐으니까 요 마지막에 있는 얘가 몇 번째라고 했는데 얘가 2분의 K 플러스 1번째라고 했는데 그게 91번째 항이구나.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100번째 항은 몇 군 소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내가 얘를 K 플러스 1군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몇 번째? 그치? 14군 소속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에 91번째 항이었으니까 100번째 항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떨어져 있어요? 그래요, 9칸 떨어져 있죠? 됐니? 이게 9칸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얘가 14군의 몇 번째? 9번째 항이구나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아니 선생님 얘는 여기 몇 번째 항인지를 세려면 여기서부터 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센 거야. 얘가 이제 92잖아. 그치? 얘를 우리가 이 14군의 첫 번째 항이라고 볼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항이라고 바라보는 이유가 이 둘의 차이가 한 칸이 떨어져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9칸이 떨어졌으니까 자, 몇 번째 항이라고 볼 수 있어? 9번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4군 9번째. 됐죠? 이렇게 문제에서 100번째 항을 물어봤는데 그놈이 뭐라고요? 14군 9번째다 이렇게 소속으로 바꿔준 거지. 그치?
그럼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14구는 숫자를 14개 쓸 거 아니야? 그럼 9번째면 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9번째일 수도 있고 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5번째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뒤에서부터 세겠습니다. 지금 얘가 14군의 모양이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군수열을 잘 보면 점점 작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군의 마지막에 이렇게 1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 그럼 앞에서부터 9번째를 세나 뒤에서부터 몇 번째를? 자 5번째를 세나 똑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1, 3, 3이죠. 5, 7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이게 몇 번째가 된다? 14, 13, 12, 11, 10 아이고 젠장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미안. 이렇게 앞에 더 있어요. 14개의 수를 써야 되는데 미안 잘못 말했네. 14군에 뒤에서부터 몇 번째? 자 6번째를 해줘야 그렇죠? 6번째를 해줘야 뭐가 된다? 14군에 9번째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답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11 이렇게 하면 되죠? 14, 13, 12, 11, 19 얘가 9번째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을 11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난 더 좋은 것 같아. 그치? 아니면 여러분 앞에서부터 세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앞에서부터 세려면 뭘 따져야 돼? 14군의 제일 첫 번째 항을 따져야 되는데 1군의 첫 번째 항이 1이고 2군의 첫 번째 항이 3이고 3군의 첫 번째 항이 5였으니까 여기 14군에는 14번째 홀수 다른 말로 27이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 그리고 그 뒤에는 25가 이렇게 들어올 거고 이렇게 해서 9번째를 찾는 것보다는 자 이게 더 쉽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군수열을 생각할 때 앞에서부터 셀 필요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 그 군을 완벽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으면 뒤에서부터 세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보고 있는 요 개념 강좌에서는 유제에서 굉장히 많이 써. 뒤에서부터 세요. 뒤에서부터 세면 좀 더 쉬운 게 되게 많아 문제가. 알겠죠? 여러분들이 꼭 앞에서부터 센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뒤에서부터 세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군수열 또 한번 해보자. 자 수열 1, 1, 2, 1, 1, 2, 3, 2, 1 규칙을 모르겠어. 그쵸? 그럼 얘는 당연히 끊어야겠지? 근데 끊을 때 어떻게 끊는 게 좋다고 했죠? 그쵸? 처음에는 하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가 1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끊어주는 게 좋다고 했어. 근데 그러려고 해서 얘를 2개로 끊고 싶은데 그러면 규칙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했더니 얘는 1, 1, 2 그럼 그 다음 당연히 뭐 나와야겠니? 1, 2, 3이 나와야 되는데 1, 1, 2, 3 뭐 이상하잖아 좀 맞지? 그쵸? 그래서 얘는 요렇게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요렇게 끊어주겠죠?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런 식으로 끊어주겠네요. 됐죠? 이처럼 군을 여러분들이 끊었을 때 1군은 1개, 2군은 꼭 2개라는 보장은 없고요. 얘가 이제 1군인데 이게 1개고요. 얘가 이제 몇 개? 그렇지. 얘가 3개고요. 얘가 몇 개? 이렇게 5개. 이런 식으로도 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10은 제 몇 번째 항인지 이렇게 물어봤죠? 자, 10이 처음으로 나와야 돼. 자, 1군에 처음으로 1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2군에 처음으로 2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3군에 처음으로 3이 나오기 시작했고 4군에 처음으로 4가 나오기 시작했으면 10은 몇 군에서 처음으로 나오겠니? 그치. 10군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겠고요. 오케이? 10군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써보시면 1, 2, 3, 4 또르르 또 10 그리고 다시 9, 8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지. 이렇게. 이게 10군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얘가 10군의 몇 번째 항이다. 그렇지. 10번째 항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소속으로 바로 바꿔버렸죠. 내가 원하는 거. 그치? 그러면 10군의 10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몇 군까지? 그렇지. 9군까지. 9군까지 숫자를 몇 개를 썼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아는 게 좋다고 해서 9군의 제일 마지막 항이. 그치? 그러면 이제 1군은 1개, 2군은 3개, 3군은 5개. 즉 1군, 2군, 3군의 개수를 다 더해서 몇 군까지? 9군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홀수를 9개 더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홀수를 9개 더하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9의 제곱이라고 불러요. 홀수를 1개 더하면 1의 제곱, 홀수를 2개 더하면 4, 2의 제곱, 홀수를 3개 더하면 9, 3의 제곱. 그래서 홀수를 9개 더하니까 뭐의 제곱? 9의 제곱. 그래서 요 항이 항번호가 81이다 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81번째 항부터 얘가 몇 칸 떨어져 있어? 자, 10칸 떨어져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10군 10번째 항이 항으로 따지면 몇 번째였다? 그렇지.
91번째 항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0을 제 몇 번째 항에서 나오니? 자, 이렇게 91번째 항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답을 91번째 이렇게 써주면 깔끔해요. 아니 선생님 10군 10번째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원래 군 수열이 아니야. 군 수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군을 지정했잖아. 그쵸? 군을 지정해서 풀고 있었기 때문에 얘는 91번째라고 써줘야지 10군 10번째 항이라고 쓰면 야 10군이 뭐야? 10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알겠죠? 그래서 답을 깔끔하게 낼 때는 이렇게 91번째 항이라고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밑에 있는 유제도 잘 풀어보시고요. 분수열했는데 잠깐 또 쉬었다가 다음 필수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필수 예제 10번. 딱 2개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주세요. 자, 10번 보니까 다음 수열에 대해서 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분수들을 쭈쭈쭈쭈쭈 줬다. 자, 그런데 갑자기 생뚱스럽게 102분의 37은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봤지. 와, 씨. 102분의 37이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얘가 규칙을 이렇게 좀 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군수열로 묶어주면 규칙이 보이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것도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 군을 웬만하면 하나로 1군은 처음에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약간 그 공식화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 묶고 2개 묶어본 거야. 그랬더니 3개 묶이고 4개 묶이고 어머 규칙이 아주 쉽네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얘가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그렇지. 자, 소속으로 바꿔주세요. 몇 학년 몇 반. 그쵸? 얘는 몇 군, 몇 번째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얘는 몇 번째 항이 몇 군, 몇 번째니?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아예 100이라고 아예 줘버렸잖아. 그치? 그럼 100이면은 와 여기 숫자 너무 큰데? 100이면 몇 군이겠니? 102면 몇 군이야? 자, 분모가 2면 1군, 분모가 3이면 2군, 그치? 그러면 분모가 102면, 그치? 얘가 101군이네요. 젠장. 101군. 그쵸? 그리고 요 위에가 37이라는 분수는 좀 생각보다 계산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되게 거부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좀 쉬워. 그럼 요 위에가 37이라는 것은, 봐봐요. 1, 2, 1, 2, 3, 1, 2, 3, 4. 그럼 37은 1, 2, 3, 4, 따라라따따 어디까지? 37까지 간 거니까 바로 37번째구나 생각하시겠죠. 그쵸? 그럼 얘가 이제 101군에 있었으니까. 그쵸? 그럼 몇 군까지 생각해보자는 얘기야? 그렇지. 100군까지만 딱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몇 군부터? 그래, 1군부터. 1군부터 이렇게 100군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방법으로 100군의 이 제일 마지막 항이 몇 번째인지 구해보는 거죠. 100군의 제일 마지막 항은 몇 번째인지. 1군은 1개, 2군은 2개, 3군은 3개, 100군은 몇 개가 있었겠니? 자, 100개가 있었겠죠? 이렇게 1군 1개. 그럼 이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보겠다는 건 1부터 100까지를 다 더하겠다는 얘기고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여러분들 몇 개? 505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얘가 5050번째 항이래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놈 37번째 몇 칸 떨어졌어? 그치? 37칸 떨어졌다고 보는 거니까 그대로 내가 원하는 101군 37번째가 5050이라는 요놈에다가 항번호 자리에 그대로 뭘 추가시켜서 37을 추가시켜서 5000 죽겠네 5087번째 항이다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몇 번째 항인지를 물어봤으면 5087번째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00번째 항은 무엇이니 물어봤어요. 어우 100번째 항은 여러분들이 앞에 군수열 공부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 100번째 항이 몇 군 몇 번째인지 얘도 마찬가지로 소속으로 바꾸면 참 좋겠는데 이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말할 수 있겠죠? 14군 몇 번째였겠니? 14군 9번째. 이 정도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빈도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1군 1개, 2군 2개. 그러니까 13군까지 다 숫자를 써보면 몇 개의 숫자를 썼다는 거야? 그래, 91개의 숫자를 썼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거기서 9개를 더하면 100번째 항이 된다 해서 14군 9번째로 소속으로 바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때 그 항은 무엇이니 물어봤으니까 이때 나오는 이 분수가 뭐니를 물어본 거잖아. 그럼 이 14군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군 자체가 14군이면 분모는 15분의겠죠, 이렇게. 됐죠? 14군일 때는 15.
1군일 때는 2, 2군일 때는 3. 그럼 14군일 때는 분모가 15였겠고. 분자는 너무 쉽게도 이렇게 점점점 하나씩 커지는 이런 군이 만들어지더라. 그때 당연히 9번째라고 했으니까 15분의 얼마가? 자, 9가 답이겠죠. 요렇게. 자, 군수열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요. 쪼잔하게 저거 약분 안 했다고 틀리게 나오진 않을 거야. 정확히 말하면 이게 15분의 뭐야? 15분의 9가 답이지 뭐. 굳이 뭐 약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출력하고 싶으면 3으로 약분해서 5분의 3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자, 문제 자체에도 이렇게 4분의 1을 약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놨죠? 그러니까 굳이 약분을 하지 않고 15분의 9라고 써도 답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분수군수열은 일단 숫자 자체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 하지만 문제는 그냥 군수열보다는 좀 쉽나 봐. 됐죠? 분수군수열. 꼭 머릿속에 명심하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필수예제 11번인데, 요거 이제 바둑판 수열이라는 거거든. 이제 바둑판 수열인데, 바둑판 수열도 여러분들 되게 쉬워. 옛날에는, 옛날은 좀 그렇고요. 전 교육과정이나 전전 교육과정에서는 개차 수열이라는 개념을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불규칙이 나와도 막 계속 빼는 거야. 계속 빼가지고 제1개차도 구하고 제2개차도 구하고 제3개차도 구하보면 언젠가는 규칙이 나오게 될 것이다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있거든. 그래서 개차를 배웠는데 개차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개차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차수열 없이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개차수열 없이 푸는 연습. 선생님 그냥 개차수열 알려주세요. 개차수열로 그냥 할래요. 안 돼. 안 돼. 어차피 수능에서도 개차 안 나온다니까. 근데 괜히 개차 말고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좀 더 쉽게 이렇게 문제를 냈을 텐데, 나는 개차로 풀 거야. 개차로 풀어요. 그래서 개차로 졸라 풀어서 계산 막 졸라 복잡하게 해가지고 돌아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애시당초 개차는 머릿속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그럼 개차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개차보다 무조건 쉽게 돼 있어요. 진짜 무조건 쉽게 돼 있어요. 확실합니다, 이건. 그래서 개차 따위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은 그래요. 괜찮죠? 그럼 얘 개차 없이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오른쪽과 같이 표에 홀수를 배열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숫자들이 전부 다 홀수일 것이다. 이렇게. 자, 위에서 6번째 줄, 왼쪽에서 3번째 칸에 있는 수를 구하세요. 근데 일단 얘가 그릴 수 있어요. 위에서 6번째 줄이면 이미 이렇게 5줄이 다 있으니까 밑에 한 줄 추가시키세요. 선생님 위에서 100번째 줄이면 어떻게 해요?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진짜예요. 나올 리가 없어요. 100번째 줄 안 나옵니다. 알겠죠? 6번째 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3번째니까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지. 얘를 말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선생님 이거 다 써보면 되네요. 그치? 요 정도쯤이야 다 써보면 그만인데,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지금 홀수들을 나열했는지를 보니까 요렇게 하지 않았니? 처음에는 1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3호를 썼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뭘 썼는지 그 다음 걸 보니까 7, 9, 11 요렇게 썼네. 괜찮죠? 그 다음에 뭘 썼는지 봤더니 13, 15, 17, 19 요렇게 썼네요. 이게 대각선으로 쓰고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편하게 얘를 1군, 얘를 2군, 얘를 3군, 얘를 4군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가 5군이겠죠? 그 다음 6군이겠네요. 그 다음 7군이겠네요. 그 다음 8군이겠네.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요수, 1번에서 요구하는 요 숫자가 바로 8군 소속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얘가 8군이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8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였겠지? 그래서 8군 몇 번째? 그치? 세 번째다. 이렇게 소속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군수열을 생각해보면. 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8군 세 번째를 찾기 위해서 7군을 생각하는 거야. 8군이라고 했지만 언제까지? 그치? 7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는 지금부터 몇 개만 더, 그치? 3개의 숫자만 더 생각해주면 바로 답이 된다.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얘놈의 소속이 8군이라고 했지만 7군을 생각하는 거야, 7군. 그럼 이제 7군의 마지막 놈만 보면 되겠네요. 7군의 마지막 놈. 그럼 7군의 마지막 놈을 볼 때 1, 5, 11, 19.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4 커지고 6 커지고 8 커지고 이래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앞군을 보면 안 돼요? 그냥 앞군을 봤더니 1, 3, 7. 얘도 뭐야, 얘도.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면서 더해지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려면 이제 개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다음 강의에서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축차 대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주면 좋냐면 군수열의 개념으로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4군 4개니까 자 7군까지 총 몇 개의 숫자를 썼냐면 1군 1개, 2군 2개, 3군 3개, 7군 7개를 썼으니까 2분의 7, 8개만큼 쓴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잉 하면 여기가 4, 4, 7에 28.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28번째 항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열로 바라봤을 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가 28번째 항이다. 그럼 29번째? 30번째? 몇 번째? 31번째. 아, 8군 3번째 항이 항으로 따지면 31번째구나.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근데 지금 뭘 나열했냐면 홀수를 나열했기 때문에 결국 얘는 31번째 뭘 물어보는 거고? 그렇지. 홀수를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 등차 수열 시간에 홀수의 일반항이 2n-1인 거 자, 죽도록 많이 했죠? 그쵸? 그러니까 31번째 홀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그대로 31을 집어넣어서 62에서 1을 그대로 빼주니까 얼마다? 그렇지. 61이 된다라는 아주 촉깔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개차수를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귀납적 정의 점한식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답을 내줘야 돼요. 알겠나요? 이처럼 1번 6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01이 되게 재밌는데 201은 위에서 몇 번째 줄, 왼쪽에서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구하라고 했죠? 자, 얘도 이 201이라는 놈이 몇 번째 항인지를 먼저 구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37번째 홀수다. 37번째 홀수 맞나? 31번째 홀수다. 라는 사실을 알고 되게 숫자를 간단하게 구했잖아. 그럼 반대로 이번에 201을 줬으니까 얘가 몇 번째 홀수니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딱 보자마자 얘가 몇 번째 홀수인 걸 바로 알 수 있어? 그렇죠. 101번째 홀수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죠?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201이라는 놈은 바로 얘입니다. A101이다. 됐죠? 그럼 이제 이 A101이 몇 군 몇 번째 항인지 다시 소속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소속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몇 군 몇 번째. 근데 101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그 가시권 안에 있는 거야, 우리. 우리 100번째 항. 100번째 항이 14군. 맞죠? 기억나요? 9번째라는 사실을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알았었죠? 그리고 얘는 1군이 1개, 2군이 2개, 3군이 3개인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놈인데 딱 그렇잖아. 그치? 그럼 얘는 101번째 항은 14군 9번째가 아니라 14군 몇 번째였겠니? 그렇죠. 14군 10번째겠죠. 그러니까 100번째 항이 14군 9번째였으니까 101은 뭐야? 101번째 항은 14군 10번째였겠지. 그쵸? 그럼 다시 이걸 한번 써볼 텐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1개, 1군, 2군, 3군, 4군, 5군. 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14군까지 가야 돼요. 그럼 14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게 14군을 쓴 거야. 선생님이 14군을 여기다가.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10번째를 써야 되잖아요. 10번째를. 근데 여기서부터 10번째를 이렇게 쓰는 게 빠를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빠를까? 뒤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빠르겠죠? 여러분들 14군이라는 것은 숫자를 몇 개 썼다는 얘기야? 14개 썼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14번째 숫자를 썼고 여기에 13번째 숫자를 썼고 여기에 몇 번째를 14, 13, 12, 여기 11 그리고 여기다가 뭘 썼다는 얘기야. 그치? 10번째 수 얘를 썼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이제 여러분 위에서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넷. 5번째라는 걸 알 수 있어. 뒤에 바둑판 지우세요. 바둑판 아니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 자, 위에서 몇 번째? 5번째. 위에서 5번째다. 이걸 알아낸 거죠. 됐죠? 그럼 선생님 왼쪽에서는 몇 번째예요? 왼쪽에서는 10번째겠지 얘들아.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이게 10번째라니까. 그럼 왼쪽에서 몇 번째? 그치? 10번째 있겠죠 얘가. 괜찮아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몇 번째? 10번째다. 이게 아주 촉깔끔한 답이다. 위에서 몇 번째예요? 5번째예요. 왼쪽에서 몇 번째예요? 10번째 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편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들 전부 다 뭘로? 자, 소속으로 바꾸면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1군이 1개, 2군이 2개, 3군이 3개면 아주 쉽게 13군까지를 91개 썼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빨리, 그리고 좀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쉬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수열의 합 필수 예제를 끝냈고, 밑에 있는 유제 풀면서 여러분들 수열의 합을 완전 개박살 내세요.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여러분들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